드라마를 맛보기, 봐보기, 돋보기. 여기는 드라마 보기. 안녕하세요. 드라마 보기의 우피입니다. 두루입니다. 메이맘입니다. 창섭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드라마 썸머웨이를 주제로 돌아온 드라마 보기고요. 저희 드라마 보기는 하나의 드라마를 맛보기, 봐보기, 만보기로 자세히 들여다보는 팟캐스트입니다. 맛보기는 이제 첫 회 들으셨을 텐데 맛보기 에필로그 성격이었고요. 파보기는 드라마 내용에 집중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돋보기는 드라마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고민들을 나누어 보는 시간. 그리고 만보기는 정리하는 프롤로그 성격입니다. 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썸마이웨이 드라마 두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드라마 내용에 집중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파보기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또 처음 만나보는 목소리가 있으실 거예요. 그 에필로그 때 계시던 분이 한 분 또 교체는 아니고 좀 퐁당퐁당하실 건데, 자, 오늘 처음 또 만나보는 두루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 토박이 네. 두루라고 하고요. 네. 이제 썸마이웨이라는 드라마를 몇 년 전에 이제 되게 흔히 말하는 본방사수를 하면서 재밌게 봤던 기억으로 신청해서 이렇게 네. 하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두루님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두루님하고 우리 그 쿼카님이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번갈아서 인사를 드릴 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메이맘님, 창성님도 잘 지내셨는지 어떠셨습니까, 메이맘님? 네, 저도 잘 지냈고요. 네. 벌써 10월 달이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시간이 참 주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창성님도 뭐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네, 저도 잘 지냈으면 좋겠는데 요새 왜 썰이 많은지 좀 사건 사고가 많으시군요. 네, 그래서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일단 그 녹음을 하러 오셨으니까 뭐 큰 일은 없지 않나. 모쪼록 힘내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모쪼록 힘내시기를 바라고요. 자, 오늘 또 시간으로 더 좀 좋은 에너지가 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저희 그 에필로그 방송을 저희가 잠깐 그 청취 기록을 보고 왔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좀 많이 들어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감사의 말씀을 잠깐 드리고, 저희가 아까 녹음하기 전에 좀 얘기하면서 그 애청자 순위를 제가 좀 봤는데 1등만 감사 인사를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1등이 이제 994272님인데 아마 전화번호인 것 같아요. 네, 전화번호가 공개되면 안 될 텐데. 네. 아무튼 2722님이 1등이신데 7시간 9분을 들으셨다고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저희 올라와 있는 거 아마 정주행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많이 들어주시면 저희가 또 감사 인사라도 이렇게 좀 올리도록 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썸마이웨이 드라마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가 1회부터 16회까지를 쭉 돌아봤었어요. 준비를 하면서 쭉 돌아보고 그 내용을 보고 저희가 좀 쭉 보면서 얘기가 좀 공통적으로 할 만했던 거, 그런 거를 조금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정리를 해봤는데 잠깐 확인을 좀 한다고. 자, 정리를 해봤는데 회차 순으로 쭉 한번 이제 나열식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1회부터 3회는 사실은 이제 좀 주변 인물, 등장인물 소개, 뭐 주변 인물 등장, 그 다음에 전반적인 상황 전개하는 내용들이었던 것 같아서 막 크게 길게 얘기할 내용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이제 주인공인 동만, 에라, 주만, 설이 이제 등장을 하고 이 친구들의 과거와 현재가 이제 묘사가 되고, 거기서 이제 그 앞으로 일어나는 사건들이 좀 암시되는 그런 순으로 진행이 됐던 것 같고, 이제 4회부터 본격적으로 좀 얘기가 시작이 되는데, 뭐 4회가 내용이 되게 많지만 저희가 좀 중점적으로 얘기할 파트가 4회에서 한 3가지 정도 장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먼저 그 3회에 그 주만이네 회사의 인턴 예진이가 등장을 하고요. 4회부터 굉장히 그 애착 있게 막 상사들한테 잘하고 소위 좀 사랑받는 인턴의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근데 여기서 그 보면은 주만이네 회사에 그 상사가 있어요. 약간 체격 좋으신 상사분이 계신데, 그분이 4회부터 이제 주만과 예진이한테 계속 바람을 넣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 얘기하면서 그런 게 났거든요. 그 이렇게 좀 바람 넣는 사람들이 어디에 가나 있는데, 굉장히 더 약간 싫은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악의가 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상사분도 굉장히 좋은 의도에서 계속해서 바람을 넣거든요. 그래서 그 드라마 하이라이트 자막에도 대체 왜 대기 난리라고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런 그 바람 넣는 거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경험이 누구나 다 있거나 아니면 뭐 목격을 했거나 이런 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이런 바람 넣는 거를 목격했거나 아니면 뭐 겪어보신 적이 있다면은 그런 얘기 좀 해보면 더 재밌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이제 30대가 넘으니까 네, 다들 결혼을 하잖아요. 아하. 그럼 이제 같이 이제 일하는 곳에서 네, 자기네들이 왜 난리지 이러고 이제 여자분이 한 분 계세요. 네네. 여자분이 한 분 계신데 저랑 딱 한 살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뭐 이래저래 얘기하다가 보면은 너 진짜 잘 어울린다 이런 식으로 아무 생각도 없는데 서로가 그래서 오히려 좀 불편해진 기억이 그렇죠. 있습니다. 그 당사자들은 되게 어색해지죠, 사실. 어색해지죠. 한 번은 이제 맞아요. 술자리에서 음. 그 이제 여자분 말고 그 바람 넣는 분이랑 같이 이제 술을 한잔 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술이 드셔가지고 야, 니 정땡땡한테 정땡땡 좋아 안 좋아? 괜찮아 안 괜찮아? 이뻐 안 이뻐? 거기서 뭐라 하겠어요? 그냥 못생겼어요 이러겠어요? 싫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럴 순 없잖아요. 싫다고 하겠어요? 거기서 전화를 하셔가지고 아하. 와, 그 새벽 1시에 네. 그래가지고 한참 곤란했던 적이 좀 있습니다. 예. 아마 약간 그런 거 보면은 보통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나이가 보통 있으신 편이에요. 예, 예. 맞습니다. 약간 좀 심술 같은 걸 하시는 느낌. 약간 대리만족. 나는 이제 이런 거 못하니까. 그러게. 예, 약간 그런 좀 재미를 느껴 보자는 취지는 아닌 것 같지만 좀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드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네. 러브라인 매니아들이 꼭 계신 분이 아, 있어요. 맞아요. 항상 내 주위에 그 러브라인이 항상 있어야 돼. 약간 맞아요, 그런 맞아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제가 좋아해서 좀 반성하고 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 풀무질하는 분이셨나요? 어, 네, 잠깐만요. 카메라가 너무 내려가 있게 나와서 올라가 있게 나와서 내려가세요. 너무 위나 사람이 지금 무슨 수영을 보고 있는 것 가지고 뒤로 좀 가세요. 이게 낫네. 자, 그래서 뭐 이런 그림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이 드라마 속에서. 네. 계속 나오는데 이제 뒤에서 또 계속 얘기를 해보고 그 다음 장면은 그 보면은 4회부터 이제 남이바가 본격적으로 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뭐 동만 에라 이 주인공 4명이 항상 이 남이바에서 진지한 얘기를 계속 합니다. 이제 이 드라마 패턴을 보면은 뭔가 항상 한 2에서 3회에 걸쳐서 뭔가 사건이 생겨요. 사건이 생기고 주인공들이 보통 굉장히 그 고통을 받습니다. 네. 고통을 받고 보통 이제 그 꿈과 현실이 부딪히는 사건이 계속 생겨요. 이 드라마를 보면은 그러다가 이제 부딪히고 상처를 받으면 남미바에 모여가지고 술 먹으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성장을 자꾸 하는 것 같아요. 이 드라마의 패턴 자체가 주인공들이. 네, 그런데 이런 좀 힘든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 우리한테 있을까? 그리고 사실 이런 공간이 현실에 존재가 가능할까라고 저희가 좀 얘기를 해봤었어요. 그래서 일단 남미바가 그 빌라 옥상에 있는 그런 공간인데. 일단은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가 생각이 났습니다. 안타깝게도. 네. 일단 첫째가 그 비가 오면 어떻게 하나. 태풍이 오면은 방법이 없는 것 같은데. 네. 그 남이바 공간을 다 기억나시겠지만은 그 빌라 옥상에 뭐 술병도 막 해놓고 뭐 여러 가지 데코들 막 해놨어요. 뭐 전구도 깔아놓고 이랬는데 태풍이 오면 이게 술병이 날아오면 굉장히 큰일이 날 텐데. 뭐가 많아. 예. 그래서 그런 게 좀 걱정이 됐고 그 다음에 사실 빌라 옥상에다가 이런 거를 그냥 하게 해주는 건 사실 집주인이 봐준 거죠. 예. 왜냐면 이제 집주인이 다 그런 모종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모른 척 해준 건데, 현실에서 이런 행위를 하면은 집주인이 어떻게 될까.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 우리 현실에 대입을 해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이런 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능하지 않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힘들 가능성이 높아 네. 보이죠. 그런 식으로 꾸며놓으면 네, 많이 힘들 것 같아요. 집주인 많이 저기 할 것 같은데. 그렇죠. 집주인이 약간 이런 거를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경우가 아니면, 예, 예. 빨래도 널어야 되고, 아 맞아요. 예, 이불도 널어야 되고. 맞아요. 사실 빌라 옥상이 굉장히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이지 않습니까? 그럼요. 대표적으로 뭐 고추를 말린다거나 이런, 그렇죠, 그렇죠. 아니 뭐 일광 소독을 한다거나 음. 이런 식으로 활용을 많이 하는데 어려울 것 같고, 옥상이 그런 공용으로 쓰이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네, 이 동만에라 주만설이가 상당히 이기적일 수도 있다. 아 그렇죠. 자기들이 거의 지금 세를 내듯이 독점을 하고 지금 있죠. 사실 남이 빌라에 그 4명만 네.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좀 복층 아닙니까? 그게 그렇죠. 예, 그 빌라 건물을 묘사해 보면은 그 골목을 마주하고 그 4개 정도가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해야 될까? 방이 4개라고 해야 되나? 건물이 좀 특이한 구조긴 한데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자기들 말고도 최소한 4집은 더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 4집은 어디 갔지? 그렇습니다. 내 네. 집은 좀 볼 수가 없고 그리고 맞아요. 말씀하셨던 그런 자연 재해에서 벗어날 수 없기 그렇지. 때문에 적어도 옥상은 힘들지 않을까 이런 맞아요. 공간이 있을 수는 있지만 차라리 현실적으로는 지하면 지하지 차라리. 그렇죠. 예. 맞아요. 그래서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근데 옥상이라 그렇습니다. 분위기는 좋아 보이더라고요. 저 그림은 멋있었죠. 예, 뭐 드라마니까 그림 멋있게 가야 되겠죠. 그렇고 뭐 현실적인 관점에서 이런 공간이 우리가 가지고 있을까요? 뭔가 이런 힘든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좀 마음 편한 공간. 사실 이 드라마 보면서 제일 부러운 게 그거기도 했어요. 이 사람들은 항상 2, 3회에 한 번씩 이 고통을 받고 오지만 해소할 때가 항상 있거든요. 예, 근데 이 해소할 공간도 잘 없고 해소할 사람들도 보통은 잘 없는 경우가 더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네, 어떠실까요? 메이맘님 혹시 뭐 좀 공감하시는 게 있다거나 있을까요? 그러니까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적인 것들을 생각했을 때는 사실은 이제 남이바에 대한 그 공간에 대해서는 좀 비현실적인 생각은 드는데 남이바의 상징성을 생각을 했을 때는 그래서 저도 이런 공간이 있었나 생각을 해봤어요. 네네네. 생각해보니까 예를 들면 뭐 예전에 제가 재수 생활을 했을 때 네네. 그 친구랑 같이 공부하다가 힘들면 꼭 같이 가는 공원이 있었거든요. 이제 저나 친구나 한 명이 먼저 그 공원 한번 가자. 네. 그러면 이제 힘들구나. 얘기 꺼낸 사람 힘들구나. 네네네. 같이 얘기해야겠다. 이래서 가서 얘기 나누고 오면 좀 많이 풀리고 그런 점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네네. 공간이 있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굉장히 네. 정신적으로 많이 지지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지지가 되죠. 맞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공간이 약간 힘든 얘기를 나누거나 아니면 약간 나만의 약간 비밀 정원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약간 내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 맞아요. 그런 게 있는 거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두에게 네. 모두가 다 쓸 수 있는 공원이었지만은 저에게는 더 소중한 공간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네네. 네, 그렇게 추억들이 쌓이니까. 맞아요. 그 남인바도 그런 곳이 되어 있지 않을까요? 주인공 분들한테는. 맞아요. 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이게 뭐 우리가 너무 야박하게 파고 들어가면 이상한 게 한다부터 없긴 하지만 네. 그래도 이번 시간은 드라마 자체에 집중을 하는 시간이니까 네. 야박한 얘기는 저희가 3회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때는 꼬투리를 끝없이 물고 늘어질 겁니다. 이제 이상한 거 있으면 다 어디 건너 이러고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장면은 이제 설이 주만 이제 커플이 계속해서 나오고 하는데 또 그 이 드라마에서 약간 제5의 멤버가 이제 헤란입니다. 아마 5번째로 비중이 많았던 것 같아요. 캐릭터들 중에서. 근데 이 친구가 사실은 이제 동만이의 전 여친이자 이제 끊임없이 지적되는 그런 집착하는 그런 캐릭터인데 사실은 굉장히 잘 나가는 캐릭터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뭐 성공한 아나운서로 나오는데 근데 왜 이 친구가 계속 동만이한테 집착을 할까 이런 것도 좀 궁금했어요. 왜냐면은 아마 사회 때 이제 과거 군대 시절부터 해가지고 계속 이제 뭐 딴 데 갔다가 다시 오고 딴 데 갔다가 다시 오고 이렇게 반복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혜란이가 동만한테 집착한 이유가 뭘까 이런 것도 좀 생각이 나는 거죠. 얘기를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어떤 이유에서일까 대체. 네. 좀 네, 두루님.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네네. 되게 진짜 궁금하더라고요. 왜일까? 근데 흔히들 20대의 어떤 연애 사랑과 30대의 그런 연애 사랑이 좀 다르다고 하잖아요. 물론 이 극중 헤란의 나이가 30대까지는 안 된 걸로 알고 있지만 네. 거의 30대를 27 정도 될 것 같아요. 주인공도 29인데 그쵸. 이 친구도 좀 더 어리게 나오기 때문에 네. 사실 이제 20대 후반이면 곧 30대다라는 생각을 다들 하고 또 헤란은 사실 이제 직장이 있다가 이제 좀- 없어진 입장이죠. 그쵸? 네. 직장 생활을 했던 그런 사실 직장 생활을 해야 이제 진짜 어른이 된다는 느낌이 있잖아요, 다들. 그렇죠. 그래서 그 순간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20대의 그런 순수한 사랑은 자신에게 동만이다 라는 생각으로 그런 그쵸. 추억으로 계속 맞아요. 돌아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또 사실. 헤란이가 동만이 말고는 사실 자기가 진짜 좋아해서 만났다기보다는 조금 자기의 그런 출세를 위해서 좀 그런 것도 있었던 걸로 나오잖아요. 캐릭터 자체가. 네. 맞아요.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네요. 자기의 약간 순수함을 유지시켜주는. 물론 이기적이긴 하죠. 약간. 그렇죠. 예. 맞아요. 약간
자기가 좀 속세에 찌들었다 싶으면은 동반이한테 가서 아 내가 아니 속세에 찌들지 않았다 이런 느낌. 네, 그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아니면 약간 네. 그런 거 아닐까요? 약간 가슴에 남은 사람 아, 이란 느낌 아닐까요? 음, 그러니까 아무리 뭐 자기가 그래 뭐 성공을 위해서 이 남자 뭐 또는 다른 남자를 만나고 이렇게 했었지만 결국 가슴에 진짜로 진짜 진짜 사랑했던 가슴에 사람은, 예. 남았던 사람은 예 그게 아닐까 동반이 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한번 어, 해보네요. 그러니까 진짜 찐 사랑은 동반이밖에 없다. 찐 사랑이랄까요? 그냥 계속 두고두고 생각나는 음, 사람이지 않을까요? 음. 찐 사랑이라기보다는 이게 참 애매한 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순수한 첫사랑의 개념일 수도 있는데 그렇죠. 또 다르게 보면 그냥 계륵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럴 수도 아쉬울 때 있고. 찾는 사람하고 아니면 진짜 두고두고 이렇게 그치. 좀 계속 좀 그리운 사람하고 그치. 차이가 뭘까라는 생각도 좀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게 한 끗 차이잖아요. 어떻게 그쵸. 보면 내로남불인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네, 되게 계륵이냐 아니면 이제 진짜 순수한 첫사랑의 의미냐. 네, 사실 누구나 그런 게 있잖아요. 이제 처음 좋아했던 사람은 계속 기억이 나잖아요. 사실. 그쵸. 네. 근데 이제 헤라니처럼 계속해서 행동을 하느냐 아니면 진짜 그냥 생각만 하느냐의 차이 같긴 한데 네 헤라니는 끊임없이 행동을 했네요. 네. 그런 거 같네요. 내가 사귀기엔 조금 귀찮고 아 계륵적이지 남- 아닌가? 네. 남이랑 사귀는 거 보자니 아또 배알 걸리고. 네. 맞아요. 네. 만약에 그게 아니었으면 헤라니가 좀 더 다른 액션에 또 좀 진정성 있는 모습 보이지 않았을까? 네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혹시 뭐 저는 생각나는 게? 네. 한편으로는 이제 그 항상 동만이 옆에는 에라가 있었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헤라니가 느끼기에는 동만이가 오빠 이러면서 다가가면 항상 받아주지만 그 여사친은 항상 옆에 있단 말이에요. 그쵸. 어느 자리든. 음. 그러니까 그 존재 때문에 항상 방해받는 느낌을 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헤라니가. 한 번도 온전하게 자기가 이제 그 관계를 가져본 적이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네. 네. 그래서 헤라니가 좀 더 집착을 하지 않을까 이 관계에 대해서. 그래서 에라를 좀 묘하게 계속 옆에서 질투를 질투도 그러니까 되게 하고 좀 열등감을 느끼는 것 같이 나오죠 계속 보면은. 맞아요. 예. 경쟁심도 느끼고 맞아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에라의 존재 때문에 더 그렇게 집착을 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한편으로는. 네. 사실 자기가 약간 동만이를 온전하게 가진 적이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오랜 시간을 함께 하긴 했는데 네. 그런 것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이 뒤에 사실 이 집착이라는 키워드가 이 드라마에서는 되게 중요하게 봤던 부분이라서 뒤에 또 나오면 좀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4회 얘기해봤고 다시 5회로 이제 바로 넘어가자면은 5회에서도 장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2가지 정도 좀 기억에 남는 장면들이 있었어요. 첫째는 이제 이 드라마 속에 이제 갑질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저희가 에필로그 시간에서도 뭐 갑질 얘기를 조금 했지만 여기서 그 가장 큰 갑질 장면이 나옵니다. 그 에라가 이제 백화점에서 시계 도둑질을 하는 사모님을 잡아냅니다. 네, 잡아내는데 그 재벌가의 사모님이라서 그냥 도둑놈이 소위 진짜 방귀 낀 놈이 성내는 상황이 네 정확하게 나오죠. 네, 그래서 뭐 사과도 하고 지금 이제 뭐 무릎도 꿇어하고 뭐 이런 상황이 나오는데 물론 그러기에 동만이가 화내고 이제 뭐 빠져나오긴 하는데 이렇게 뭐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좀 어떠셨어요? 이 장면을 보면서 이때만 조금 과하다 싶었던 것 같기도 하고 좀 보기 좀 불편했어요. 근데 사실 너무 과하게 연출을 한 것 같아서 장면 자체를. 그렇죠. 네. 저도 이 장면이 실제로 보니까 상당히 분량도 길고 맞아. 이렇게까지 음. 길게 묘사할 일이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흔히들 말하는 공감성 수치라고 이런 장면을 좀 제가 잘 못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거의 넘기면서 본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장면이 사실 보면은 거의 그 씬으로 치면 되게 씬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 그 백화점 입구에서 바로 잡아내고 사실 거기서 막 썩내고 끝나도 될 그림을 굳이 또 그 안에 사무실까지 들어가가지고 뭐 사건이 더 키워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었을까 싶기도 하고. 연출적 묘사였을까요? 뭐 그렇죠. 사실 이런 메시지를 더 강하게 주기 위해서였던 것 같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조금 보기가 별로 안 좋았습니다. 굳이 이렇게 길게 끌어야 되나? 싶고 좀 불필요한 분량이 길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 장면의 대사나 하나하나가 다 상당히 클리셰였다. 아 그렇죠. 느낌이 네, 많았어요. 맞아요. 네. 약간 이런 적반하장적인 태도부터 네 그렇고 거기 나오는 그 인규진 배우죠. 그게 이제 매니저라고 해야 될까요?
예, 매니저 그분도 약간 그 애매한 상황에서 일단 뭐 사과 드려라 뭐 이런 것도 모르고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로 넘어가면은 또 예진이하고 이제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네 그 이 장면부터 좀 진짜 대놓고 대시를 하기 시작합니다. 예진이가 그 이제 주말에 야근을 합니다. 야근을 하는데 뭐 보쌈 싸들고 옵니다. 야식 가지고 오죠. 사실 그 회사의 여직원이 야식을 들고 야근하는 선배를 찾아온다. 이거 누가 봐도 네 상황이 대놓고 꼬시는 거죠. 예. 상황 끝입니다. 예, 사실 더 생각할 게 없어요. 예. 일단은 그 후배가 선배 뭔가 먹는 걸 챙겨준다는 것 자체가 잘 있는 일이 아니죠. 같은 경우는 많아도 네. 역으로 하면은 사실 좀 싸가지 없게 생각할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잘 안 하는데 근데 또 그런 상황에서 대놓고 화기애애한 그 주방과 예진을 목격을 합니다. 서리가 또 목격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또 막 거짓말을 해요. 또 막 이래저래 둘러대고 하는데 보면은 그 서리가 이런 거를 보면서 좀 스스로가 조금씩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비참하게 느끼기 시작해요. 뭔가 좀 차이가 나는구나 이런 거 느끼고 그래서 예진이의 인스타를 좀 염탐을 하면서 더욱더 그런 게 좀 심하게 느끼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마 인스타가 이때쯤부터 좀 유행을 했던 것 같아요. 2017년. 네. 이전에만 해도 페이스북이 좀 주류 SNS였던 것 같은데 2017년부터 인스타가 이제 약간 메인으로 올라왔던 것 같은데요. 여기서 또 SNS의 좀 그 문제점이나 아니 2017년 인스타그램을 좀 회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어느 순간 갑자기 인스타그램으로 훅 넘어오더니 이제 페이스북은 사실 SNS 기능을 거의 상실했죠. 그렇죠. 예, 그냥 약간 자유 게시판 같은 느낌이에요. 페이스북은. 네. 그런 느낌인데 어떠실까요? 약간 인스타그램 한번 돌아볼게요. 2017년 인스타그램. 기억이 잘 안 나요. 아 너무 과거다. 4년 전. 17년도 인스타그램은 정말 사진만 올려놨던가요? 그랬나? 동영상도 올라오면 봤을 거예요. 그쵸. 네. 아마 이때부터 아마 그래 시작이 되긴 했겠다. 좀 유행의 추가. 예, 유행이 넘어갔던 것 같은데. 그때는 아마 해시태그도 지금처럼 많이는 안 달았을 것 맞아요. 같고 스토리도 없을 때 맞아 스토리가 많이 있었죠. 봤었습니다. 네, 그래 스토리로. 맞아요. 그래서 뭐 인스타는 다 아시겠지만 좋은 것만 올리기 때문에 이런 거 보고 이제 비참한 느끼는 사람도 많고 서리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은데요. 이 인스타 자체가 약간 상대적 박탈감을 좀 많이 맞아요. 느끼게 하는. 사실 이미지적으로 이제 다가가는 거다 보니까 제일 심하게 그런 걸 느끼게 하는 SNS인 것 같은데 뭐 이런 걸로 시작해가지고 또 드라마에서 좀 재밌는 장면은 그 서희서 같이 또 퇴근을 해요. 웃긴 게 나오는데 그 예진하고 서리가 똑같은 핑크 후드티를 입고 나오는데 이거 자세히 보시면은 예진이는 STAFF라고 적혀 있고 서리는 STEFF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약간 그런 좀 입장 차이를 보여주려고 한 것 같기는 해요. 사실 뭐 스태프야 스태프지만 스태프는 사실 뭐 짭이라고 좀 묘사를 한 것 같죠. 네. 정확한 발음으로 네, 스태프. 네, 그런 것 같은데 저는 이거 보면 좀 의아했던 게 사실 서리가 지방에서 왔다고 그렇게 가난한 캐릭터는 또 아니거든요, 사실. 그 집에서 하는 장사가 또 잘 됩니다, 보면은. 네, 그래서 또 이 지방에 사는 사람으로서 이게 좀 지방에 대한 제작진의 인식일까 싶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떤 것 같아요. 이 사실 주인공들이 다 지방 출신으로 나오는데 이런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지역에 대한 인식 같은 게 좀 느껴지신 적이 있는지 이 드라마 쭉 보면서 사실 모든 드라마에서 좀 지방 출신들이 부자로 나온 경우가 잘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한 가지만 얘기를 하면 저희가 예전에 지금도 약간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사극 같은 거 보면 꼭 머슴, 하인 다 사투리 있어요. 맞아요. 근데 양반은 경상도 사람이라도 서울말을 써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맞아요. 있더라고요. 오히려 하인 머슴들은 어릴 때부터 한양에서 살았는데 그죠. 그러니까 맞아요. 하인 머슴들이 서울 토박이고 사실 그죠. 안동이지 이런 사람들이 서울말 쓰고 있죠. 그렇죠. 네. 오히려 그리고 그때는 아마 무슨 지금처럼 표준말로 고친다거나 이런 개념이 없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없지 않았을 그렇죠. 텐데 따로 없었겠죠. 뭐 방송인 그런 게 없는 시대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데서부터 뭔가 지방과 수도권이라고 말도 못 하겠어요. 지방과 서울의 어떤 차이를 이렇게 방송을 만드시는 분들이 이렇게 스스로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긴 해요.
그렇죠. 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쯤에서 이제 서울에서 오신 분 의견을 안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네. 이게 또 부산에 와서 사시면서 조금 뭐 좀 안 보이던 게 보이던 것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 원래 서울 분이셨나요? 아 그렇습니다. 아 어쩐지 사투리를 전혀 예. 아 사투리 쓰고는 있는데 네, 지금 점점 말투가 이상해져서 예, 이제 믹스가 된 거죠. 네 그럼요 예. 믹스가 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저도 생각을 못했던 부분인데 창섭님이 말씀하신 걸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그렇네요. 그쵸. 사극에서도 예. 네 그러니까 저도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뭐 그쵸 뭐 학교를 가서나 뭐 학원을 다니거나 했을 때 가끔 그 다른 지역에서 온 친구들이 뭐 한 달, 두 달 이렇게 기숙사 얻어서 오는 경우가 네네. 있으면 네네. 사투리를 쓴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사투리 쓰는 아이 이렇게 딱 이렇게 인식이 되는 경우도 있었고 그 저도 모르게 이렇게 그쵸 인식이 된 이유가 그렇게 선입견을 가진 이유가 방송의 맞아요. 폐해가 진짜 큰 것 네. 같네요.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죠. 이 드라마에서 사실 그런 거 장면이 꽤나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미디어에서 범하는 일반화의 오류들. 예. 그래서 그런 것도 뒤회차 얘기하면 좀 나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막상 네. 뭐 저는 부산 와서 사는데 지금 전혀 차이를 솔직히 잘 못 느끼거든요. 네네. 뭐 제 성향도 있고, 근데 뭐 다 사람 사는 곳이고 다 좋은 분들 있고 네. 이러니까. 근데 방송이 좀 유독 좀 그런 거를 좀 더 드라마틱하게 보이려고 그쵸. 하는 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 네, 많이 것들이 문제인 것 좀 같아요. 서울 판타지를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그런 지방 거. 사람들은. 예. 그러니까 서울에 올라가면은 굉장히 좀 엘레강스한 사람이 될 것 같은. 네. 아니 제가 제일 황당했던 게 뭐냐면 요즘에 유튜브에서 무슨 부산 운전 해가지고 부산 사람들 운전 되게 험악하게 네. 한다는데 예. 서울 가보니까 더 심하던데 더 심하던데 저는 그렇죠. 일단 예, 차가 훨씬 많으니까요. 예예예 깜빡이 켜고 깜빡이도 안 켜고 막 진짜 들어가고 그쵸. 그런 예, 것만 예. 보여주면 당연히 험악해 예, 보이죠. 아, 예, 그렇죠. 예, 사실 사실. 험악한 거 모으면 다 험악하죠. 다 예. 험악하는데 전국 팔도가 다 험악할 텐데 맞아요. 왜 부산만 왜 롯데 그러는지. 승리 스페셜 보면 롯데 맨날 이기잖아요. 맨날 시인데. 축구 선수들도 잘하는 하이라이트만 보는 아, 맞아요. 다 월드 클래스. 아, 그치, 그 그치, 전부 다 뭐 메시, 호나우두죠 뭐. 네, 맞아 맞아.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그 지방 캐릭터를 생각하면 보통 아까 말했던 하인 뭐 이런 건 아니면 약간 그 덜 떨어진 조폭, 약간 착하지만 모자란 아이 이런 걸로 많이 나와요 보면은.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사실 뭐 제작진 입장에서 그렇게 하는 게 좀 편하긴 할 것 같아요. 사실 그렇게 딱 그 법원관념이 잡혀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런 것 같고 뭐 조금 더 드라마로 돌아가자면은 이러고 나서도 이제 이진이가 끊임없이 대시를 합니다. 저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이것도 참 대단한 것 같다 이것도. 네, 이것도 참 대단한 열정이다 어떻게 보면. 네, 생각보다 신부인데 조금 가볍게 전환을 하자면은 그 카톡 같은 걸 하면서 대놓고 여자친구 없냐고 또 물어봅니다. 또 물어보는데 또 주만이가 답을 못 해요. 이렇게 어물쩍 해서 관계를 끌어서 나중에 문제가 크게 생기는데 이제 이진이 카톡으로 굉장히 다양한 아양을 떱니다. 그래서 다양한 패턴의 오타를 가장한 카톡들이 많이 있는데 예. 이런 거 좀 보면서 공감이 좀 되셨는지. 네. 사실 오타를 가장한 그러니까 그 했어 야 뭐 이런 거. 네, 이런 거까지 오타 패턴이 있죠. 네, 그랬어 영. 맞아요. 용. 아니면은 살살 녹죠. 네, 맞아요. 약간 그런 거 좋아하시는 편이에요, 혹시? 약간 서울 애들이 저러면 살살 녹잖아요. 막 귀엽다. 아 죄송합니다. 네. 아이고. 설렜네요. 순간적으로. 설렜어요. 네, 저는 말을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전하게 가는 걸로. 네. 아무튼 이런 장면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6회로 넘어가면은 이제 6회에서 그 주만이 누나의 자식의 돌잔치에 이제 설이가 가는데 굉장히 그 굴욕적인 장면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보면은 거의 예비 시집살이를 시킵니다. 예, 예비 시집살이를 시키고 그거를 또 설이 엄마가 와가지고 또 화창하게 보는 말들을 듣습니다. 또 가다가 집에 가다가 듣고 그런데 나중에 또 알게 되죠. 그걸 주만이가 그 장면이 좀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 설이 엄마가 이제 주만이한테 한마디 하려고 이제 문자를 치다가 싹 지우고 되게 좋게 말하잖아요. 예, 좋게 말하는데 이제 그거를 보고 너 다행히 또 주만이가 알아들어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게 참 드라마가 재밌는 게 주만이가 되게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되게 멋있어졌다가 되게 한없이 못나졌다가 이게 계속 퐁당퐁당 하거든요. 근데 2회차에서는 또 그 설이를 하대한 가족들한테 막 화도 내고 설이랑 결혼하 아무랑도 안 한다 뭐 이러면서 또 멋있는 모습 보여줍니다. 근데 요거를 보면서 좀 뭐랄까 욕심쟁이 주만이 이렇게 저희가 준비를 하면서 얘기를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가지고 싶은 거예요. 뭔가 확실하게 그러면은 예진이를 처음부터 철벽이 싫은가? 근데 받아주건 다 받아주면서 또 지금 있는 사람은 또 계속해서 또 지키고 싶고 그런 거 있는 것 같은데 얘가 왜 이럴까요? 다 즐기는 같이 다 거죠. 가지고 싶은 질문입니다. 예. 즐기는 거죠. 아 즐기는 거다. 예. 이 상황을. 나쁜 사람. 어쩔 수 없는 척하면서 즐기는. 맞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척하는. 사실 어쩔 수 없지 않거든요. 네, 충분히 선을 그으려면 그을 수 있는 찬스가 굉장히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네, 항상 한 여지를 20% 정도 남겨놓은 느낌. 네, 뭔가 다음 그 DC를 할 수 있도록 고렸던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뽀뽀까지 했는데 아, 잘 안 맞아요. 쳐낸다는 건 이건 맞아요. 이 정도 스킨십은 상당히 저 사실은 이제 좀 그 더 뒤에서 갑자기 뽀뽀를 하는 그게 사실 성추행이거든요. 명확하게 보면은. 사실은. 네.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진짜 쳐내려면은 이거는 명백히 말하면 성추행이기 때문에 한 번만 더 이러면 진짜 내가 형사적인 고발을 할 수도 있다. 예. 이렇게 얘기했으면 이제 더 안 했겠죠. 그렇죠. 근데 그냥 즐겼다. 그렇죠. 그리고 이 복사기를 고장낸 게 네. 예진이 이제 1회 때 네. 그 주만이가 설이가 이제 상사한테 혼나는 걸 보호하려고 네네. 예진을 본의 아니게 도와주게 돼요. 이렇게 인쇄물을 해서 아,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런 걸 기억하고 일부러 고장낸 것 같아요. 예진이. 이런 거로 고장이 되면 뭔가 나한테 더 그런 감정을 느낄 것이다. 예, 그래서 상당히 계산적이다. 똑똑한 친구네요. 네. 근데 저는 예진이 입장은 음. 이해가 가는 게 네. 일단은 지금 주머니한테 완전 빠진 상태인데 주머니가 여자친구 없다고 했잖아요. 아마 제일 큰 문제가 그거죠. 네, 여자친구가 저는- 있다고 안 했죠. 네, 그러면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는데 당연히 계속 그렇죠. 대시를 하지 않을까요? 예진 그렇죠. 입장에서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보면서 다들 망각하는 게 그 예진의 시각에서는 얘가 여자친구가 없어요. 아, 그치, 그치. 네, 우리는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렇다 보니까 사실 얘 입장에서는 전혀 잘못한 게 없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때까지는 주만이가 잘못이에요. 네, 그쵸. 결론은 주머니 애시당초 말을 안 한 게 문제죠. 맞아. 그냥 처음부터 사실상 뭐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친구가 있다 했으면은 생각도 안 했을 것 같은데. 네. 그렇죠. 그래서 맞습니다. 좀 예진이는 좀 리스펙트를 하는 건 누군가를 좋아한다고 해서 그렇게 네. 맞아요. 딱 맞아요. 정말 예, 정말 마음을 다해서. 네. 표현을 하는 게 쉽지 않은데 그렇죠, 어렵죠. 대단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거는 좀 보고 배울 점인 것 같기도 해요. 개인적으로 진짜 자기 마음을 정말 이렇게 솔직하게 또 계속해서 이렇게 전달을 하는 거는 맞아요. 좋은 것 같지만 좀 선을 넘는 것도 좀 있긴 했죠. 그 선을 넘는다는 거에 대해서 네. 잘 생각을 해보면 예진이 같은 경우는 거절당해보지 않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집도 부자고 네, 집도 예쁘고 부자고 그쵸. 예쁘고 뭐 성격도 좋은 것 같고 보면은. 예. 그래서 거절당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지 않을까 싶기도 그쵸. 합니다. 그런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내가 거절당할 리가 없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이제 자신감이 안 없어지는 거죠. 약간 그런 느낌? 그렇죠. 나를 거절한다는 생각 자체를 아예 안 맞아요.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아마 본인 시각에서는 주만이가 나를 부담스럽거나 싫어해서 거절하는 게 아니고 다만 이제 직장 상사하고 그치, 이제 그치. 부하 직원 관계니까 그것 때문에 좀 이제 불편해하는 것이다. 그렇지.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네, 그렇겠죠. 상황상. 네, 맞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네들 관계도 계속 뒤에 나오고 그리고 6회에서 이제 그 탁수하고 관계가 본격적으로 좀 이제 갈등이 빚어집니다. 앞에도 좀씩 깔짝깔짝 나왔는데 앞에 이제 뭐 탁수하고 다시 제외를 하고 그 주차장에서도 뭐 발로 차버리고 네, 이런 관계가 나오는데 사실 탁수가 되게 웃긴 캐릭터인 게 이제 뭐 학교 다닐 때부터 좀 악연으로 얽힌 라이벌 관계 같이 나오지만 이 드라마에서 탁수가 약간 계속 얻어맞는 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동만이한테 좀 도발을 하고 깔짝대다가 그럼 또 다음에서 또 맞아요. 맞고 또 깔짝대고 또 맞고 깔짝대고 또 맞고 이게 반복이 되는데 얘는 또 왜 끊임없이 도발을 하고 또 얻어맞을까 이런 의문이 좀 생겼거든요. 네, 왜 이러는 걸까요, 탁수는 또? 사실은 네. 동만을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탁수가 아닐까. 사실은 동만이 많이 하다. 그러니까 조금 극단적인 얘기인데 네.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이 어. 일배충이라는 말이 있듯이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여도 이 위험한데. 네. 죄송합니다. 잠깐 편집- 요거는 편집 부탁드리고요. 잠깐 다른 걸로 예시를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잠깐만요. 약간 요거는 그 비슷한 게 뭐냐면 그 김장훈 씨 있잖아요, 가수. 김장훈 씨가 좀 특이한 그 가창 스타일 때문에 되게 그거를 이제 웃기게 약간 그쵸.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분들은 안티팬이라고 하지만 사실 누구보다 김장훈 씨를 사랑하는 분들이에요, 보면. 그렇죠. 예. 막 성대모사도 하고 노래도 따라 부르고. 예. 2차 창작물도 그렇죠. 만들어 주시고. 예. 맞아요. 그러니까 애증 아닐까요? 애증? 애증. 아니다 애증이란 말이 있어. 증인가? 증이죠 증. 예. 네. 그러니까 야구 싫어하다 보니까 미운 정이 된 거죠. 그쵸. 예. 진짜 싫다기보다 미움에 가까운 것 같아요. 맞아요. 싫으면 진짜 막 아예 거들떠 나고. 맞아요. 쟤만 없었으면. 맞아요. 맞아요. 쟤만 딱 탁수는 그거 없었으면. 같아요. 쟤만 없었으면. 쟤만 없었으면. 맞아요. 그래서 서로를 필요한 것 같아요. 서로 필요한 존재. 그러니까 탁수도 얘가 있어야 좀 동기부여가 되고 동만이도 얘가 있어야 좀 동기부여가 그렇죠. 되고. 사실 동만이 입장에서도 탁수가 없었으면은 애시장수 격투기를 시작도 안 했을 거예요. 예. 그러고 보니 그렇네요. 예, 물론 둘 다 어떻게 보면 또 같이 태권도 선수를 못 하게 된 입장이고 그치. 사실은 공동 책임이거든요. 예. 제안을 한 사람이나 받아들인 사람이나 똑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예. 숨은 커플이 이제 동만 탁수 커플이었네요. 네. 탁수가 나중에 정신 차리면 네. 둘이 언제든 술 한잔 기울일 수 있는 친구가 맞아요. 될 수 있지 않을까. 맞아요. 네. 네. 제 생각에는 만약에 시즌 2가 있다고 망상을 해보면 둘이가 굉장히 베프가 됐을 것 같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10년 넘는 세월에 지지고 볶고 한 거잖아요. 정이 안 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탁수는 친구도 없어요, 보면. 맞아. 예, 동만이는 친구들이라도 있는데 탁수는 친구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조금만 그 마음을 열면은 충분히 약간 베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예, 이런 것도 재밌게 생각을 할 수 있네요. 탁수하고 베프되는 그림. 네. 하여튼 이런 열등감이 좀 이런 관계를 계속해서 좀 이어오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또 좀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7회로 넘어가 보면은 여기서 되게 어색한 그림이 나와요. 제가 좀 생략을 했지만 앞에 뭐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 그 의사. 네. 우식 무빈, 최우식 배우. 네, 네. 네, 맞아요. 최우식 배우가 분한 그 무빈이 캐릭터가 그 에라를 끊임없이 이제 직진을 합니다. 에라 직진을 하는데 7회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정말 순수남으로 계속해서 나왔는데 여기서 뜬금없이 고등학교 동창인 보람이가 나옵니다. 진지우 배우가 분했던 나와가지고 무빈이의 실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네, 사실은 에라가 가진 것을 뺏으려고 계속 그랬던 거를 그랬고 나도 그런 경험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그림이 되게 어색했거든요. 너무 뜬금없이 나와 동네에서 갑자기 무슨 식당 하는 사람처럼 나와가지고 어떠셨어요? 이 장면 딱 나왔을 때 갑자기 국자 들고 나오잖아요. 다들 지방에서 올라왔는데 네. 서울에서 또 비슷한 지역에 계속 있는 게 그러게요. 너무 네. 신기하기도 하지만 조금 그런 게 부자연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좀 자기적이지 않았나? 그렇기도 하고 사실 굳이 이렇게 등장을 시켜서 이거를 이렇게 풀어야 되나? 저는 좀 싶긴 했어요. 사실 이렇게 안 해도 됐을 것 같은데 그냥 너무 뜬금없었어요. 약간 그 앞에는 이 보람이 캐릭터가 이런 방구도 없다가 대뜸 앞치마 두르고 국자 들고 나와가지고 네, 되게 뜬금없었기도 했고 이거 진지의 배우 자체가 이때 일단 미성년자였고요. 어렸어요. 네, 고등학생 나이였을 거예요. 근데 자기보다 한 10살쯤 많은 사람들하고 친구로 나오니까 이게 비주얼적인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누가 봐도 사실 커플로 이렇게 잘 인식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거의 조카와 삼촌 수준의 또 진지 배우가 어려 보이기도 하고 나이에 비해서도 그렇다 보니까 더 좀 괴리가 컸던 것 같아요. 사실 진지 배우는 지금도 펜트하우스에서 학생 역할을 하는데 그렇죠. 사실 이때는 진짜 고등학생이었으니까 너무 좀 뜬금맞았던 것 같기도 하고 사실 무빈이 얘기가 약간 빠졌는데 무빈이 캐릭터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7회를 이후로 완전히 퇴장을 하게 되는데 네, 약간 5회부터 좀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하다가 6회에서 이제 완전히 까발로그 7회에서 퇴장하는 약간 이런 캐스를 탔던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초반에는 되게 정말 순수남이다. 되게 약간 서울 남주 병에 걸릴 정도로 되게 괜찮은 친구네 이랬는데 뒤에 보고 좀 배신감을 느꼈지만 맞아요. 네. 그냥
뒤에 그냥 무비는 실체가 나오고 저는 그냥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은 했고 네. 그냥 에라와 동만을 연결해주기 위한 매개체일 그쵸. 뿐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약간 불쏘시개 역할. 네네. 그냥 그 정도로. 뭐 드라마적인 역할로는 그랬던 것 같은데 사실 모두가 망각했던 게 맨 처음에 그 의사 친구들하고 같이 나오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한 게 사람이 이제 친구들을 보면은 사랑을 할 수 있다고. 그 이상한 맞아, 사람들 맞아, 속에 맞아. 무비인이랑 그렇게 착할 리가 없거든요. 맞아, 생각을 맞아, 해보면. 맞아. 예. 그래서 뒤에 보니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네. 맞아, 네. 맞아. 끼리끼리다. 진짜 그쵸. 끼리끼리 놀자. 비슷한 애들끼리 맞아, 친하겠지 무슨 무빈이 혼자서 무슨 고고한 학처럼 있을 리가 없는데 그렇죠. 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연기를 되게 잘했던 것 같아요. 이런 굉장히 순수한 캐릭터 모습으로 모두를 속였다가 마지막에 굉장히 그 간신배라고 해야 되나? 예. 또 일본어가 굉장히 잘 어울리더라고요 뭔가. 진짜. 예, 맞아요. 그 약간 회장님 하면서 이사장님인가? 네. 네. 아무튼 이런 장면이 또 7회에 나왔었고 8회는 여러 가지 장면이 진짜 하나만 좀 오버오자면은 그 에라가 계속 아나운서에 도전을 합니다. 네, 아나운서 도전을 하고 이제 면접에 가는데 얘는 또 면접에 갈 때마다 계속 이제 좀 면박을 맞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 스펙이 없기 때문에 가가지고 이제 뭐 했냐 뭐 이런 얘기하고 계속 혼납니다. 혼나는데 여러 가지로 생각해 주세요. 저는 사실은 이 드라마 자체가 이런 뭐 현실의 벽, 뭐 꿈 응원,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만 저는 사실은 조금 다르게 보였었거든요. 좀 어떻게 보셨는지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 면접에 가서 스펙의 기회를 얻지 못하는데 이게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할 말이 없다고 느꼈거든요. 실제로 스펙이 없는 게 사실이니까. 네.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물론 본인이 이제 어려운 사정 때문에 그런 사정이 다 있겠지만 이제 방송 일을 시키는 입장에서는 사실 그 사정 다 봐주면 어떻게 뭐 일을 시켜요? 일을 제일 잘하는 사람을 뽑는 게 맞으니까요. 네. 그런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셨는지 이런 장면들 일단 면접에서 면박당하는 거 그 다음에 에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아나운서라는 꿈에 포기 못하고 있는 거 이런 부분들. 네. 일단 제 생각은 네. 일단 아나운서라는 직업 자체가 특히나 더 나이나 스펙을 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에라가 여기서는 그쵸 29살로 나오고 이렇게 봤을 때 좀 너무 에라한테 높은 벽에 그냥 계속 그냥 넘지 못하는 벽을 계속 넘으려고 하는 느낌으로밖에 생각이 안 들었어요. 네, 직업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물론 계속 아직 20대니까 도전을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적어도 이제 그쵸 뭐 최종까지 가거나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었으면은 계속 시도할 법도 한데 그게 아니면은 이거는 좀 허무맹랑하지 좀 욕심? 않을까 네 그런 아닐까? 생각은 들었거든요. 네, 맞아요. 저도 좀 비슷한 입장이 사실은 이제 29으로 나오는데 29이면은 좀 현실적인 선택을 분명히 해야 되는 시기거든요. 그리고 뭐 부집이 부자인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고향에서 힘들게 횟집하시면서 좀 뒷바라지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그리고 또 웃긴 게 본인이 또 서울방송국 아나운서만 지원을 해요. 조금 이제 레벨을 낮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게 녹록찮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걸 보면서 너무 그 약간 아마추어 상태에 머무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아닐까? 아니면 이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 지방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현실적이지 못한 부분이 네네. 이 지피라는 사람이 서울 사람이 아닐까? 그러니까 왜 지방 자꾸- 방송국 자체를 생각을 못하는 거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왜 자꾸 생각은 그래요. 왜 자꾸 용꼬리가 되려 그러지? 맞아요. 왜 힘들게 용꼬리가 되려 그러지? 왜 자꾸 중앙에만 있으려 그러지? 사실은 그 말고 그 이외에 다른 곳에서도 기회는 더 많았을 그치, 텐데. 기회는 되게 많죠. 그러니까 뭐 아나운서뿐만이 아니라 뭐 이런 것들. 그렇죠. 뭐 행사 생각은 진행자가 될 그쵸? 수도 있고 그렇죠, 다른 그렇죠. 사실 뭐 방송이나 이런 많이 많을 일을 할 수 있는 텐데. 기회는 많죠. 여러 가지 네네네네. 것도. 예. 특히나 요즘은 그런 자리는 옛날보다 확실히 훨씬 많아진 것 많아지고. 같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뭐 이 말이 딱 맞는 것 같네요. 이제 작가님의 시각이 더 못 벗어났다. 아니면 그럴 수도 그 있고. 이상이 다루면 사실 드라마가 너무 넓어지기 때문에 그렇지. 네. 어쨌든 서울에만 몰아넣어야 뭐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한데 아무튼 보면서 저는 조금 분명히 기획 의도는 이런 스펙 같은 걸로 사람을 다 평가하는 건 물론 안 좋은 거라는 거 얘기하고 싶은 것 같은데 나이가 좀 먹고 보니까 사실 스펙이 중요하더라.
그리고 이 예시가 좀 극단적인 네. 예시였던 것 같긴 해요. 드라마 캐릭터가 음. 워낙에 뭐 없고 네, 이러니까. 맞아요. 그리고 이 말씀해주신 아마추어 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음. 것이라는 게 좀 공감이 많이 들고 요즘은 흔히들 그런 가능성 중독 맞아요. 이런 네. 말도 쓰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런 장면이 생각이 났습니다. 조금 공감이 안 됐던 장면들 중 하나였던 것 같고, 그리고 9회로 다시 넘어가면 끊임없이 이제 이진이가 계속 나옵니다. 사실 거의 이진이가 분량이 진짜 많아요. 네, 진짜 많아요. 진짜 많은데 여기서도 이제 동네까지 가가지고 막 술주정도 부리고 합니다. 그 주만이네 동네 가가지고 술주정 부리는데 이 와중에 또 술 취한 사람을 또 챙겨줍니다. 또 챙겨주는데 여기서 그 어머니가 이제 이진이를 데리러 오는데 이 장면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굉장히 교양 넘치고 예의도 바르고 네, 되게 고마워하거든요. 또 그 내 딸 그 이진 챙겨줘서 고맙다면서 네. 이 장면 보면서 혹시 좀 드신 감정 같은 게 있는지 전 되게 좀 뭔가 이길 수 없는 상대인 걸 이런 느낌 들었거든요. 네. 넉넉한 사람들이 요즘 마음도 여유가 있고 예의도 바르고 배가 아프네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진이가 저렇게 구김살 없이 뭔가 우직한 대시를 할 수 있는 데는 저런 그 가정 환경이 있었겠구나. 네, 맞아요. 이런 저도 생각이. 어머니 나왔을 때 네. 역시 역시 네 역시나 역시 예의 바르시고 음. 네 우아하시고 네 그렇구나 생각했던 것 같아요. 거절을 당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겠구나. 음. 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고, 그리고 좀 또 중간에 감초같이 계속 나오는 게 그 PD인 그 대학 선배로 나오죠. 그 네. 경구가 나오는데 사실 경구가 이 캐릭터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뜬금없이 나와가지고 아마 첫 회 때도 갑자기 이때백에 불러가지고 뭐시 했다가 거기서 뭐그 우빈이랑 무빈이랑 다시 제의를 하게 되고 이런 상황이 만드는데 이 뒤로도 계속 뭔가 일을 꾸미는 것처럼 나오잖아요. 일을 꾸미는 것처럼 나오고 이제 드라마 끝에 보면은 뭐 좋게 마무리가 되지만 그 전에는 무슨 약간 그 뭔가 음모를 꾸미는 사람처럼 계속 묘사가 되는데 사실 굳이 얘가 왜 그렇게 나와야 된다 잘 모르겠거든요. 저는 보면서 느꼈던 게 뒤에는 막 뭐 스토킹도 했다 하고 무슨 뭐 꼭 무슨 일이 저지를 것 같이 하다가 갑자기 맨 마지막에 동만이를 그 굉장히 비춰주는 다큐멘터리를 방영하면서 끝나는데 맞아요. 이상해요. 이거 보면은 맞아요. 저도 좀 경구 어떻게 보셨어요? 이 캐릭터에 대해서? 동만이 계속 연락을 하고 지내는 게 이상한 것 같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사실 이제 에라를 대학 시절에 진짜 거의 범죄급 스토킹을 한 걸로 나오거든요. 보면은. 예. 근데 왜 계속 친하게 지내지? 저도 마지막 화까지 어쨌든 거의 마지막 화 가서 경구가 예. 애초에 그죠. 좋은 취지로? 네, 네. 좋은 취지로 처음에 접근을 했다고 하나 그쵸. 다가왔구나를 알게 돼서 이건 뭐지 맞아요. 싶었어요. 굳이? 마지막까지 네 굳이 얘가 왜 나오지? 네, 계속 긴장을 하면서 네, 봤었는데 맞아요. 그래서 굳이 없어도 될 스토리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네. 네. 그랬던 것 같고 그리고 그 보면은 또 그 코치로 나오는 장호가 있는데 이 둘이 이제 약간 이때 브로맨스라는 단어가 좀 유행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이 시음에 남자들 간의 우정을 조금 더 이제 깊은 우정, 브로맨스라고 묘사를 하면서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뭐 브로맨스는 좋은데 사실 이것이 이제 좀 남성 동성애에 대한 희화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이후로 약간 남자들끼리 지나면 뭔가 자꾸 브로맨스라고 하면서 뭐 자꾸 엮으려 하고 이래 하는데 근데 그것이 뭐 사실은 이제 남성 동성애 성향을 가지신 분들한테 굉장히 무례한 표현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남성 동성애는 항상 희화가 되거든요. 진지하게 다뤄지지 않아요. 미디어에서 분명히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 좀 문제의식 우리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보면 여성 동성애는 희화가 되지 않습니다. 어지간해서는 동성애는 비교적 좀 더 아름답게 상대적으로 표현의 빈도가 좀 다르죠. 오히려 여성 동성애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관심이 없다기보다는 뭐랄까 좀 뭐랄까 좀 덜 받는다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익숙하게 인식을 하고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런 거 같기도 한데 아무튼 보면서 이런 거는 좀 지양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 것 같아요. 여전히 계속 이런 식으로 소비가 계속 되거든요. 그렇죠. 네, 굉장히 좀 무례한 표현이다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이것이 그런 인식을 고착화시키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 남자들끼리 뭐 친하게 지내면 무슨 뭐 둘이 사귀는 이런 농담하고 사실 굉장히 무례한 표현 아닙니까, 사실. 진짜 사귀 뭐 어쩌려고? 그렇죠. 네. 사귈 수도
있죠. 예. 예. 그래 뭐 그럼 뭐 자기의 그렇죠. 취향인데 뭐라고 그래. 하겠습니까? 음.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구회에서도 또 면접하다가 또 에러가 막말이 됐습니다. 네, 막 혼내는데 막 그 막말하는 면접관한테 상처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면서 한 방 날리고 나오는데 그리고 또 나오니까 또 헤라니도 에라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보면 어디 에라가 있는 곳에 항상 헤라니가 있어요. 맞아요. 약간 탁수 동만 커플하고 헤란 에라 커플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는 예, 거의 네 둘이가 굉장히 잘 지내는데 이 어디든 따라다니는 헤란도 앞에도 열등감 얘기했지만 이럴 수 있는 원동력은 또 열등감에서 다 쫓아다니는 건 진짜 열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그 탁수가 그 깔짝대고 얻어맞고 깔짝대고 얻어맞고 한 거 비슷한 것 같아요 느낌이. 그렇죠. 예. 계속 얘도 나타나가지고 좀 뭐라 하고 또 한 소리 듣고 또 뭐라 하고 한 소리 듣고 이런 패턴 반복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 탁수 동만 헤란 에라 다 절친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다 같이 남일바에 모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탁수랑 헤란이랑 만나겠네요 그러면. 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묘하게 어울릴 뭐. 것 같습니다. 네. 뭔가 공감대가 많다 보니까 금방 그럴 수 있다 친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약간 드라마의 전환이 일어나는 게 9회에서 그 대천 가리비 축제에 이제 동만이가 태권도 시범단으로 이제 행사를 가게 됩니다. 가게 되는데 갑자기 사회자가 배탈이 나고 요거부터 좀 웃기긴 해요. 무슨 일하러 간 사회자가 전날에 뭐 술병 나가지고 네, 뭐 이런 이분 이제 다시 일 못합니다. 그렇죠. 이제 이쪽 어깨에서 이제 끝장이 나시는 네. 심지어 무슨 뭐 컨디션이 안 좋다 갑자기 몸살이 안 되고 되고 수입병이 났다. 정확하게 표현이. 네. 예. 조금 뭐 어이가 없었지만 좀 재밌게 하려는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고 그리고 이런 덕분에 갑자기 에라가 또 대타임씨를 맡게 됩니다. 대타임씨로 나와가지고 거의 뭐 날아다닙니다. 네. 진행도 물 흐르듯이 하고 이제 군수님 막 머리카락도 갖고 놀고 가보고 쇼킹했는데 네. 그래갖고 뭐 가족이 초대 가수가 안 나오니까 자기가 노래도 하고 내용과 문매쇼를 합니다. 문매쇼를 하는데 그리고 이제 일이 끝나고 이제 그 각자 숙소에 들어가는데 그 동만이 방에서 바퀴벌레가 나와서 예 갑자기 에라방으로 피신을 옵니다. 여기부터 좀 이상하죠. 예 이거 좀 이상한데 그리고 갑자기 뭐 술을 한 잔 더 하더만 갑자기 그 관계가 그 굉장히 빠르게 진전이 됩니다. 진행이 되는데 사실은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묘사이자 장면들인데 이거 보면서 사실 제가 모르겠다 이게 좀 삐딱한 시각이 많이 생겨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술에 너무 관대한 거 아닌가 문화 자체가. 예. 그러니까 뭐 대뜸 어처당도 않게 남의 방에 넘어와서 술 먹고 뭐 이래 되거든요. 이게 사실은 저희 나이 또래도 아직 이렇게 사실 술을 마셔서 흔히 말하는 실수했다 이런 표현으로 다들 하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사실 술을 이렇게 둘이서 마시는 것부터가 실수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사실 그런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둘 수 있는 거잖아요. 얼마든지. 예. 그리고 만에 하나 했을 때 어떤 임신을 하거나 그런 경우를 생각했을 때 사실 이건 사실 축복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경우에 그렇죠. 따라서. 그러니까 그 계획되지 않은 그치. 이제 가족이 생긴 거는 어떻게 보면은 모두에게 불행한 일일 수 있죠. 감당할 수가 없다면. 근데 이런 게 진짜 드라마에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둘이 있다가 갑자기 다음날 너 왜 여기 있어? 약간 이런 장면들이 항상 진짜 많이 나오는 것 같네요.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되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뭐라고 해야 되지? 좀 가볍게 묘사가 되다 보니까 되게 별일이 아닌 것처럼 인식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 머릿속에서.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술 먹고 사고 칠 수도 있지 않은. 그러니까 그 사고가 다양한 사고가 있겠지만 사실 술 먹고 생긴 문제가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그것을 그냥 술 먹고 사고 칠 수도 있지라고 퉁치는 그런 거에 조금 영향을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요. 큰것 예. 같아요. 맞아요. 좀 더 가볍게 생각하게 되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술 먹으면 그럴 수도 있지가 약간 만병통치약 마냥 그렇게 되는. 사실 술 먹으면 더 혼나야죠. 그럼. 예. 안 일어날 수 있던 사고를 친 건데.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런 문화가 좀 바뀌지 않은 거 아닌가. 그렇죠. 싶어요. 여전히 네. 그렇죠. 지금은 그나마 이렇게 좀 많이 바뀌었는데 저희 어머니 세대, 저희 할머니 세대는 얼마나 이게 그냥 그죠. 사람이 술 먹으면 그럴 수도 있지 이런 게 제 어릴 때까지만 해도 그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말을. 맞아요. 그래서 이런 술에 대한 술 문화에 대한 묘사도 좀 대중매체에서 좀 바뀔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뭐 나쁘기까지는 안 하지언정 이거를 너무 좀 가볍게
긍정적인 느낌으로 유머러스하게 풀어내는 거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 이런 거나 사실 주사라는 것도 음. 경우에 따라서 사실 주변 사람들에게 엄청 피해를 주는 그렇죠, 거예요. 사실. 네, 보통 맞아요. 뭐 귀여운 주사 이런 식으로 가끔은 예능이나 이런 데서 맞아요. 이화되는 것도 조금 음.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술을 마시고 이렇게 되는 건 사실 실제로 내가 배웠을 땐 되게 중한 문제잖아요. 그렇죠. 사실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자기의 컨트롤이 있는 건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자기 통제를 못하는 거는. 그렇지.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 뭐랄까 갑자기 무슨 방송 무슨 평론처럼 되는데 네. 우리 그 방송이 좀 성숙해져야지 않나 이런으로 네. 이런 생각 들었던 것 같고. 약간 옴부즈맨 프로 같네요. 아 그러게요. 그 토요일 오전에 나오는. 네. 자 이제 10회로 넘어가는데 10회로 넘어가서 또 혜란이가 이까지 또 쫓아옵니다. 대천까지. 대단해요 이 친구가. 정말 어떻게 또 정성이 자기가 또 대단하다. 운전해가지고 또 와요. 예. 음. 맞네. 또 와가지고 또 혜란이가 또 무대를 빼앗습니다. 참 대단한 친구예요. 네. 하는데 그래서 또 에라 아빠가 감동적인 멘트를 또 한 개 날립니다. 북한에서 마이크 잡아도 넌 보러 간다면서. 예. 이런 게 나오는데 사실 이제 가족들 간의 관계가 꽤나 많이 나와요. 보면 주인공들의. 근데 요거는 읽지를 못하겠다. 더 넘어가야 되겠다. 말을 못하겠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가족들 관계가 이제 뒤에 나오는데 좀 갑자기 친해지는 게 좀 뒤에 나와서 어색한 것도 있는데 그거는 좀 뒤에서 얘기를 해보고 그리고 또 10회에서도 또 설이한테 거짓말하고 또 예진한테 또 나갑니다. 돈까지 해가지고 예. 근데 거기서 또 흔들리는 주만에 또 설이가 목격을 하고 예. 10회 정도가 이제 그 터지기 일보 직전이죠. 그러니까 1회부터 10회까지 주만이는 계속해서 그냥 모르쇠로 이간 네. 주만이 흔들리는 이유를 조금은 알 것 같은 게 예진의 집안을 생각했을 때 그렇죠. 조금 그러니까 본인도 네. 몰랐지만 의식을 할 수가 없는 예. 네, 내색은 안 했지만 생각을 안 할 수도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설이 또 예진이도 이제 선전포고를 합니다. 이제는 사실 알았지. 앞에는 이제 그 여자친구가 있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저는 계속 흔들 건데요 하고 선언을 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예진이 흑화가 예. 이전까지는 귀엽게 봐주다가 이제부터 이 친구 안 되겠네 이렇게 맞아요. 네. 이렇게 가고 그리고 10일에는 그 나미리가 등장을 하기는 하는데 사실 이 나미리 캐릭터도 좀 굳이 왜 나왔나 싶은 아이라서 뭐 뒤로 가서 좀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16회가 마지막인데 15, 16회는 이제 떡밥 회수하다 끝나거든요 드라마가. 예, 급하게 주워 담다가 그렇고 12회로 가면은 자 이제 12회에서 네 이제 사건이 터집니다. 그 주만이가 사건이 터지는데 자꾸 동만이 제가 주만이라고 쓰는 거 되게 헷갈리네요. 네. 근데 그 여기서 오지랖이 폭발하는 게 이제 그 딱 정리를 하려고 딱 뭐 밥도 먹이면서 이제 이래갖고 이제 확실히 이제 안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집에 들어가는데 뭐 박스 옮기고 뭐 갑자기 연민이 들었는 건 또 박스를 집으로 옮겨줍니다. 이 참 이상한 친구예요. 예. 에이구 예 박스를 옮겨주는데 박스 옮기다가 또 뭐 발이 찧어가지고 뭐 또 방 안에 들어가고 뭐 난리가 납니다. 예. 그래서 뭐 갑자기 또 그 집안에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예진의 엄마가 집에 와가지고 네 갑자기 또 옷방에 숨고 이래가지고 이제 사건이 커지죠. 거기서 이제 결국 잠이 들고 그래가지고 이제 설이가 분노 대폭발이하고 뭐 이런 상황이 나오는데 이게 뭐 이상한 게 한두 개가 아닌 게 자 일단은 그 박스를 왜 옮겨줬냐부터 시작을 할 건데 이 상황에서 상식적으로 박스를 넣어주려고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죠. 네, 그렇죠. 그냥 현관 정도에 밀어 넣어주는 정도 도와준다 하더라고. 그래 해야지. 일단은 안 도와주는 게 맞고요. 그 자르러 나와가지고 굳이 이렇게까지 친절을 베푼다고 그런 생각 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둘째는 그 예진의 엄마가 갑자기 들이닥치는데 사실 거기서 숨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죠. 뭔 일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아무 일도 없었고 진짜 박스가 옮겼고 심지어 박스가 쌓여 있잖아요. 증거가 또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좀 얘기할 게 있어가지고 뭐 밥하면 그냥 밥 먹고 이제 집에 데려다 줬는데 그냥 집이 많아가지고 좀 도와주셨다. 이러면 사실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괜히 쫄려가지고 갑자기 사람이 옷방으로 넣습니다. 이 설계한 건가? 어쩌면 고단수의 설계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설이 주만이 이별을 위한 장치로 잘 되게 되고 그리고 그 옷방이 중계되는데 그 옷방이 또 예진의 풍족함을 표현해주는 그런 장치였던 것 같기도 해. 보면은 가방도 그득하니 있고 구두도 그득하니 있고 예. 이 옷방이 따로 있는 것 자체가 여유가 없으면 없는 일이죠 보통. 맞습니다. 자 그렇고 그런 장면이 나오면서 이제 그 설이가 이제 그 자신의 이제 이별을 좀 생각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애라고 얘기를 같이 하면서 주만이 기다리면서 그 예진이 집 앞에서 자신의 꿈은 엄마라고 얘기하면서 주만과의 꿈꾼 미래를 이야기를 하고 주만이 내 세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게 좀 꽤나 많이 나오는 묘사예요. 약간 내 꿈은 현모양처. 네. 근데 이게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이 장면 자체를 좀 설이의 내 세상은 주만이었다라고 얘기하는 이런 장면. 사랑하면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 사랑하면 그럴 수 있다. 네. 그렇죠. 사실 뭐 20살 때부터 같이 그런 꿈을 키워온 사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본인이 주만이를 만드는데 굉장히 지분이 크기 때문에 또 오늘의 주만이가 있기까지 지분이 되게 커서 그런 생각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설이처럼 현모양처에 막 이렇게 주만을 챙겨주는 모습을 보면 사실 요즘 사람들의 그런 연애와는 조금 다른 모습도 있는 것 같긴 해요. 약간. 그래서 보통 이제 그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자아 실현을 하겠다 쪽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쵸. 그런 자체가 내가 직접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리고 설이가 이만큼 주만이에게 완전 올인을 하고 있고 최선을 다한 거니까 아 설이가 나중에 헤어져도 절대 후회는 없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진짜 자기가 할 수 있는 베스트를 다 했으니까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이별 뒤에도 그런 멘트가 계속 나옵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아쉬운 게 없다. 그래서 정말 냉정하게 자르죠 그냥. 뭐 결국 제의를 하긴 하지만. 아 근데 저는 조금 다르게 봐요. 좀 다르게 보는 게 뭐 자기는 이제 아쉬운 게 없다 이렇게 하지만 아쉬워서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아쉬워서 겁나 그런 아쉽다는 거예요. 표현을 반대로 하는 거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정말 아쉽지 않으면 그런 말도 안 하고 그냥 뒤돌아설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진짜 아쉽지 않으면 네. 굳이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긴 하죠. 필요도 없고 예. 그냥 뭐 알았다 우리 이제 각자 갈 길 가자 하고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아직까지도 사랑하고 아직까지도 최선을 다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일부러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미 그렇죠. 설득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고 보니 그렇네. 그렇죠. 네. 그래서 13회부터 이제 그런 장면이 계속 나옵니다. 주만이는 이제 자기의 과오를 깨닫고 계속해서 이제 매달리고 설이는 나는 아쉬움이 없다고 하지만 사실은 겁나 아쉬운 상태. 그렇죠. 네, 그렇고 13회가 되면서 사실 13회부터 갑자기 이제 전개를 좀 빠르게 이어나가는 게 좀 보입니다 드라마상에서. 네, 이게 일단은 그 드디어 남이 빌라의 주인 아줌마의 정체가 조금씩 이제 탄로가 나게 되는데 설이 엄마가 이제 남이 빌라에 왔는데 그 마주치면서 좀 그 눈에 이제 사인이 오죠. 좀 아는 사람인 것 같은 그런 인상을 하고 그리고 또 서로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고 해가지고 또 그 주인공들의 아버지들이 또 남이 빌라 부캐 아줌마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다 아는 사이였던 거죠. 그리고 이러면서 드디어 이제 출생의 비밀이 등장을 하는데 이 드라마의 작가님이 출생의 비밀을 굉장히 좋아한다. 이런 걸 저희가 검색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예. 이 드라마의 작가님이 그 성함이 임상춘 작가님이신가? 그래도 그 예명이가 필명이시죠? 예, 그런 필명이시고 것 같아요. 네. 잠깐만요. 요거는 찾아보고 할게요. 네, 임상춘 작가님인데 이분이 이제 대표작으로는 동백꽃 피무렵이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도 대표작으로는. 네. 근데 그 이분의 특징이 항상 출생의 비밀이 작품마다 있더라. 네. 그리고 늘 주인공들이 양친이 다 계시질 않더라. 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동백꽃 필무렵의 동백이는 더 합니다. 예. 부모님이 다 안 계시고. 아예 양친이 안 계시군요. 예. 예. 그래서 좀 이런 거 좋아하시는 거구나. 네, 그래서 보면 작가님들마다 이런 공통점이 있어요. 자기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런 그 상황이나 클리셰 같은 게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 드라마에서 뜬금없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호의 체육관에 갑자기 UFC 전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앞전에 그 뭐고 이제 그 탁수의 계략으로 이제 동만이를 좀 위험에 빠뜨린 적이 있는데 시합을 붙으면서 그때
자기 가문의 불명예를 사가기 위해서라면서 브라질 주짓수 집안의 이제 명문가, 그러니까 주짓수의 명문가인 집안의 그 존이 나타납니다. 그 약간 사기 시합을 뛰었던 사람의 동생이죠. 네, 근데 이제 줄리엔 강 배우가 보냈는데 너무 뜬금없어서 이게 뭐지? 네, 그냥 작가님이 줄리엔 강의 팬이 아니셨어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잘생겼죠. 그렇죠, 잘생긴 멋있죠. 멋있죠. 예. 네. 줄리엔 강을 좋아해서 했나? 네, 그래서 그러신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네. 좀 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명분은 그 동만이가 이제 태권도를 했기 때문에 그라운드 기술이 약하다, 격투기를 할 때. 그래서 그라운드 기술에 이제 계속 당하니까 그거를 보고 그 존네 집안이 얘를 도와줘야 되겠다 싶어서 전에 이제 잘못한 것들 그래서 그런 거를 갚아주기 위해서 왔다고 하는데 이 상황이 너무 이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얼탱이가 없어가지고 그냥 웃음 코드로 넣으신 건가? 예.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쵸. 조금 그냥 웃음 코드처럼 네. 가볍게 나온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코치님한테 순대라 했었고, 예. 예. 아마 그 순대가 제가 봤을 때 그 하이킥 그거를 좀 따온 것 같아요. 원래 네. 나왔었으니까. 네, 좀 맞아요. 좀. 그런 그 유머 코드를 좀 이어가려고 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굳이 넣은 거 치고는 그렇게 웃기진 않았던 것 같고요. 네. 저는 경구, PD, 남일, 줄링가우 중에 누가 제일 억지로 제일 넣은 뜬금없냐? 캐릭터인가? 네. 경구, 남일, 그 다음에 존. 네. 이 중에 누가 제일 뜬금없나? 벌써 한 3사람 나온 것 같네요. 네. 이 세 명이랑 이 세 명 뜬금없죠. 맞아요. 음. 누가 제일 뜬금없는 것 같아요? 한번 얘기 나온 김에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네, 경구, 남일, 존 중에 가장 뜬금없는 사람. 남일. 남일. 자, 남일 한 표. 왜 남일인가요? 안 나와도 될 것 같은데. 굳이. 그러니까 그죠. 남일은 진짜 한 게 없어요. 잘 생각해 보면. 네. 승질 낸 거, 짜증 낸 거, 이거밖에. 그냥 남이 잘생겼다. 다 이게 좀 훤칠하시네요. 그러게요. 그렇네요. 뭐 배우니까 당연하겠지만 그 중에서 잘생긴 사람들만 나왔네요. 예. 그다음에 저도 남일에 한 남일 비슷한 이유인가요? 네, 그냥 예. 남일 빌라? 왜 남일? 그래서 그러니까 남일이? 사실 남이 빌라가 사람 이름이랑 생각도 안 했거든요, 저는. 네. 맞아요. 굳이? 네, 정말 굳이. 진짜 맞아요. 이것도 차라리 웃음 코드로 김남일이 나온다거나 그러면 이해를 차라리 하는데 신선한데요? 그러니까 진짜 까메오 같이 진짜 한 1분 김남일 선수가 나와가지고 예. 갑자기 엄마 하면 좀 웃기긴 했겠네요. 줄링강은 그래도 진짜 그래도 제일 개연성이라도 있잖아요. 그래도 음. 하다못해서 나와야 된 이유. 예. 그래서 줄링강은 사실 비중도 적고 그냥 웃음 코드라서 네. 나온 거 그냥 넘어갈 수 있을 것 대놓고 같아요. 개그 캐릭터였기 때문에 어떻게 맞아, 보면 맞아. 괜찮았는데 그렇죠. 남일이는 이도 저도 아닌. 맞아. 그러니까 등장할 때는 되게 중요한 인물인 것처럼 나오잖아요. 뭔가 맞아. 이 드라마의 미스터리를 풀 것 같은 맞아. 그런 인물로 나와가지고 하는 거는 뭐 없어요. 뭐 했지 이 사람이 나와서? 그렇죠. 마지막 회에 확 몰아 나오고 맞아요. 네. 그래서 남일이가 좀 뜬금포였다게도 경구는 하다못해 그 다큐멘터리라도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네, 뭐라도 했잖아요. 그래, 차라리 큰 이거를. 일을 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 셋 중에 남일이가 제일 근데 김남일 선수 좀 웃기네요. 갑자기 막 어머니가 진공청소기 좋아하고 막 그러면 좀 차라리 조금 연식이 있으신 분들은 좀 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터지긴 했을 것 같아요. 그 2002년 월드컵 기록하는 그치. 세대는 굉장히 웃기긴 했을 것 같은데 그 생각을 못 하셨네. 네. 재밌는 생각만 해도 웃겨요. 네. 갑자기 갑자기 좀 재밌는 얘기를 하고 왔고 자 그리고 또 뒤로 가면 사실 앞에 열등감 얘기 계속했지만 뭐 탁수, 경구, 헤란이 전부 다 사실 열등감이 느낄 이유가 없는 캐릭터인데 열등감이 되게 심해요. 보면은 탁수는 일단 그 격투기 챔피언입니다. 네, 챔피언이고 자기 분야에서 거의 뭐 제일 성공한 사람 중에 한 명이고 경구도 KBS PD로 나옵니다. 네, KBS PD면 사실 방송하는 사람 중에 제일 잘 나간 사람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렇죠. 제일 잘 나고 헤란이는 뭐 지금은 좀 잘 안 되긴 했지만 어찌됐건 거의 최고의 인기 아나운서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성공을 이미 한 사람들이고 사실 주인공들보다 사회적인 지위는 훨씬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 셋 다 이제 열등감이 너무 심해가지고 주인공들을 거의 사랑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보면 탁수, 경구는 동만이를 굉장히 거의 애착 관계 가깝고 헤란이도 에라를 거의 애착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이 왜 이럴까? 그 앞에 얘기를 좀 했던 것 같은데 경구는 왜 이럴까요?
그러니까 뒤에 보면은 뭐 옛날에 했던 게 미안해가지고 그 갚기 위해서 이랬다고 하는데 그래도 좀 설명이 안 되거든요. 왜냐면은 경구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장가 가가지고 딸도 있고 마누라도 좀 잘 있고 가정이 화목해요. 근데 왜 이럴까? 그래도 네. 친해지고 싶은 거죠. 친해지고 싶다. 자기들 술 한잔하고 뭐 이렇게 네. 그런 아, 친구들이 있었으면 하는 거죠. 그게 가장 맞는 이유일 수도 있겠네요. 가정도 있지만 음. 친구들을 못 만든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대학 시절에 뭔가 그게 좀 가까웠던 사람이 둘밖에 없다거나, 네, 그럴 수도 있겠네. 오, 새로운 시각이네요. 정말. 그러면 그럴 수도 있네요. 네. 이게 다 설득이 됩니다. 네. 맞아요. 가정이 있는 거하고 친구가 있는 것도 다른 얘기니까. 그렇죠. 네, 재밌는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거의 먹버지로 뒤는 좀 넘어가서 네. 14회는 별로 밑에 얘기 별로 할 게 없는 것 같아가지고 좀 넘어가고, 자 이제 14회로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거의 다 왔고 14회는 이 굉장히 멋있는 멘트가 나옵니다. 에라가 그 결국 면박을 당했던 그 방송국에 또 합격을 해요. 1차 면접을. 근데 그 면접이랑 그 다음에 격투기 링 아나운서 면접이랑 날씨가 겹쳐가지고 어디를 가고 하고 있다가 그 동만이가 네가 좋은 곳이 메이저지 하는 거를 듣고 이제 링 아나운서 면접을 보러 갑니다. 여기도 혜란이가 면접을 보러 와요. 진짜 대단합니다. 혜란이가 가슴 아프더라고. 이 정도쯤 되니까 저는 혜란이한테 좀 좀 연민이 되더라고요. 예. 얘가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 정도 됐으면. 그렇게 되고 또 여기서 격투기 대표님이 시원하게 또 현장에서 뽑아버립니다. 예, 현장에서 뽑아버리면서 처음으로 이제 혜란이를 제치고 실력으로 에라가 인정을 받는데 여기서 그 두 인물이 좀 대비가 됩니다. 이제 꿈을 이루는 에라와 일로서 이제 좀 처음으로 좀 뒤처지게 되는 추락하는 이제 혜란이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 버스를 타고 이제 가잖아요 혜란이가. 전 되게 불쌍해 보였어요 그 장면 자체가. 예. 그러니까 스포츠카 타도 모질할 사람이 음. 이제는 버스 타고 이렇게 그러니까 버스도 타고 이제 스케줄이 비어 있는 게 나오잖아요. 그쵸. 그 장면 속에서. 예, 그런 거 보면서 약간 모르겠다. 약간 저는 좀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약간 최정상 위치에 있다가 내려오면은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탑 아나운서까지 됐는데 이렇게 일이 뚝 끊길 수가 있나요? 아무리 프리라고 해도. 그죠. 이제 극상에서는 그 이제 이혼을 하면서 일이 뚝 떨어진 걸로 나오는데, 네. 그 연예인들은 또 왜 이미지가 그쵸, 이미지. 또 네.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아나운서인데 뭔가 정통 뉴스 아나운서보다는 좀 이제 스타형 아나운서였기 때문에 혜란이가 그런 이미지 타격이 좀 크게 받는 것 같긴 하지만. 근데 그 정도 급이면 조금만 자기가 체급을 낮추면 일은 없을 수가 없는데 사실. 그치. 네. 옛날 노현정 아나운서 같은 그런 느낌이 그러니까 아니었을까. 뭐 반대 경우는 하지만 이제 결혼을 하면서 사실 노현정 아나운서는 본인이 일을 뭐 크게 할 이유도 없기도 이 말은 좀 좀 없애야 되겠다. 되게 무례한 표현일 수 있겠네요. 제가 쓸데없는 소리를 예. 네, 아무튼 그 뭐 잠깐만 어디까지 말을 했지? 버스. 버스. 네. 하여튼 버스에서 그런 거를 보면서 좀 뭐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보면서 마음이. 네. 안타까웠어. 그리고 좀 제기를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었던 것 같고. 그렇고 그리고 에라도 좀 측은지심이 드는 모습을 또 보여줍니다. 의외로 이런 혜란에게 일이 없다는 것을 지금 접하면서. 네. 근데 아쉬운 건 이 뒤에 뭔가가 없어가지고 그냥 불쌍하고 말았구나. 네, 뭔가 마지막에 탑수 그 아까 말했던 쩌리 3인방 그분들도 좀 행복하게 끝냈으면 좋았을 텐데. 네, 혜란이 퇴장이 너무 불쌍해요. 그냥 행복해라고 떠납니다. 네, 뭐 없어요. 좀 쓸쓸한 퇴장이 좀 아쉬웠던 캐릭터인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드라마 특징이 한 1회에 한 2번 정도 도망가 에라의 애정씬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나이겠는데 무슨 애정씬이 무슨 시작할 때 한 번, 중간에 한 번, 끝날 때 한 번 무슨 진짜 식사하듯이 나옵니다. 상습적입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물론 뭐 이 두 배우의 비주얼을 살리기 위함인 건 충분히 이해하겠으나 무슨 영상 화보집도 아니고 이것이. 네, 그래서 좀 너무 남발했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제 사실 애정을 가지었으면은 사실 한 2회 때부터 이미 사귀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상당히 불타는 관계네요. 그렇죠.
연애 초기 그럴 수도 있죠. 뭐. 연애 초기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좋을 때다 이런 거죠. 음. 지금 좋을 때다 이 정도죠. 뭐. 뭐 보면서 이제 약간 부러워해라 이런 그렇죠. 메시지가 그렇죠. 아니었을까. 네,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쯤 되니까 그 주만 서리 커플도 이제 전개를 해야 되니까 이 멀어졌던 사이가 갑자기 또 가까워지는 계기가 있는데, 자, 일단 웃긴 게 그 예진이가 이제 포기를 하고 이제 유학을 간다고 합니다. 네, 사과를 하고 이제 그 미안하다. 그러니까 설이의 진심을 알게 된 거죠. 계속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또 주만이가 뭔가 그런 술 취하고 있을 때 자꾸 이제 설이만 찾고 이런 거 보면서 아, 내가 안 되겠구나 드디어 깨달은 거죠. 깨닫고 이제 떠난다고 하고 성별을 하게 된 참 이 유학을 간다는 설정도 참 KBS답습니다 사실. 맞습니다. 굳이 갑자기- 애를 또 보내야 되나? 일한 지 얼마 됐다고. 그죠? 그러니까요. 뭐 배울 것도 크게 없어 보이는데 배울 만큼 배운 사람 같은데 봤을 때는. 그죠. 네. 근데 또 웃긴 게 갑자기 그 같이 있는 인턴 찬호가 또 수리한테 잔치 찌작대요. 얘는 또 왜 이럴까? 투머치입니다. 예, 투머치죠. 예, 어제 찬호 씨만 좀 희생을 당한 느낌이에요. 예, 그리고 또 웃긴 게 이제 그 송별의 자리에서 이제 고기를 구워 먹는데 갑자기 또 숯불이 튀어가지고 그것도 주머니 몸으로 막습니다. 정말 KBS다운 전개가 아닌가. 예, 굳이 사람 등을 그렇게 화상 입혔어야 됐나? 네, 그런 게 좀 웃겼어요. 웃기고 그래서 그렇게 또 다치면서 또 관계가 또 금방 회복이 되죠. 네, 회복이 되는데 뭐 좀 기다리는 식으로 회복이 되기는 합니다. 그리고 15회부터 진짜 막 떡밥 회수가 엄청나게 많이 되는데 근데 전개가 정말 빨리 돼요. 그래서 일단은 그 동만이가 약간 뭐 부상을 당했다가 뭐 회복도 되고 에라는 이제 링 아나운서도 했다가 이제 스포츠 프로그램에 캐스팅되면 잘 나가고 그다음에 주만이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 다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그러고 근데 이제 이 복희 아줌마가 갑자기 이제 과거 얘기가 나옵니다. 예, 다 아시겠지만 복희가 사실은 이제 그 에라의 친모죠. 네. 예, 에라의 친모인데 그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되게 좀 어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희가 왕년에 이제 배우 생활을 했는데 약간 이제 노출이 있는 작품에 출연을 하면서 그게 이제 소문이 안 좋게 나가지고 이제 자식을 떠난다는 설정으로 나오는데 이게 좀 이상해요 그냥. 아니 왜 그렇게까지?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아예 그런 성인 영화도 아니고 그냥 노출이 있는 영화제로 해외 영화제 수상까지 했던 배우. 수상을 했는데 이걸 그러니까 오히려 자랑스러운 엄마는 엄마지 이게 뭐 숨기거나 부끄러울 일이 절대 아닌데, 그러니까 뭐 그때 시대상으로 생각을 해도 그렇거든요. 근데 무슨 그 지금 방송국 국장 당시 PD가 방송을 하면서 뭐 아이가 있는 에로 배우로 낙인이 찍혀가지고 뭐 자기의 딸을 에로 배우의 딸로 만들 수 없었다면서 막 떠나게 되는데, 자 일단은 그 에라 아버지가 너무 당연하게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거를. 좀 이상해요 생각을 해보면. 이게 영화제 수상이 아니 영화제 수상이면 사실 작품성도 인정받았고 그쵸, 예. 그런 영화인데 그렇죠. 그죠. 좀 왜 그럴까? 그리고 뭐 다 그렇다 치고 이제 이런 그 뭐 낙인 같은 거 찍기 싫었다고 칩시다. 근데 그래도 엄마가 없는 것보다 낫지 않아요? 그렇죠. 무슨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너무 받아들인 것도 확실히 좀 예, 이상하긴 한 것 좀 같아요. 이상하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아버지면 아무리 그래도 엄마가 없는 것보다 있는 게 훨씬 낫다. 그게 맞죠 사실. 예. 네. 좀 이상해요 이게. 뭔가 설명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이 이유 때문에 생이별을 하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시대적인 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네. 과하다. 그죠, 과하죠. 네, 시대적인 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과하다. 생이별을 할 것까지야 있나 싶어요. 그렇죠. 뭐 그냥 그 뭐 배우 활동을 좋고 그냥 뭐 조용히 산다 정도면 이해를 하겠는데 그렇죠. 예. 미도서도 아닌. 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남일이를 만나는 것까지 떡밥이 이제 풀라고 하는데 그 일본으로 일단은 왜 갔는지 모르겠는데 복희가 왜 일본으로 갔을까? 왜 일본으로 갔지? 그리고 그거부터 좀 우빈이도 이상합니다. 네. 우빈이 여자친구도 아 맞아, 일본인이었잖아요. 일본인이고 맞아요. 맞아. 그래서 그 2007년 일본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드라마의 배경이 그때라서 그 그렇죠. 2007년에 복희가 일본에서 남일을 만난 걸로 나와요. 그래서 그 2017년 그 드라마 방영 당시에 일본에 대한 인식도 우리가 좀 얘기를 해봤던 것 같은데 일단 드라마 속 시간이 2007년 일본이 굉장히 이때만 해도 우리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선진국 맞아요. 그런 잘나갔죠. 인식이 있었던 것 같고 뭔가 외국 중에서 미국 다음엔 일본 이런 생각이 있어서 일본으로 설정을 했나 싶기도 하고 네, 그런데 그냥 전반적으로 이게 뭘까라는 싶은 네, 떡밥 회수가 계속 이어졌던 것 같고 그리고 또 경구 얘기도 이 15에서 다 풀리는데 네, 그
결국 다 얘기를 허심탄회하게 하건데 네. 결혼해서 이제 딸도 있고 한데 딸이 왕따를 당했는데 10년 전 에라를 왕따시키면 자신이 좋아해줄 거라 생각했던 자신의 잘못을 씻기 위해서 동방과 에라를 찾아다녔다고 하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죠 그냥. 네. 그러면은 그냥 처음부터 수직형을 말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냥 내가 옛날에 했던 짓이 너무 미안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걸로 좀 늦었지만은 좀 사과를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면 의심도 안 사고 좋았을 것을 왜 몰래 하지? 스스로가 의심스럽게 만드네요. 네, 맞아요. 이거 뭐 사실 방송적으로 생각하면 진짜 좀 어이가 없는 게 그 방송이 튀기 전까지 방송 내용이 검수가 안 돼 있어요. 그 복희하고 그 국장님이 트는 거를 막으러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미 테이프는 틀어졌고 보니까 내용이 훈훈해. 그 말인즉슨 국장님이 방송 내용을 아예 확인을 안 했다는 뜻인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현실성이 없다. 네. 그래서 무슨 뭐지 유튜브인가 방송국이 아니고 유튜브인가 싶기도 하고. 이게 KBS에서 방송이 된 건데 이게 검증이 잘 안 됐네요. 그러게요. 방송 절차. 그러게요. 그래서 이게 아마 이제 끝은 나가는 뜻밖 회수가 안 되니까 어떻게든 실마리를 풀려고 하다 보니까 오류들이 좀 발생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고. 고의 버팅 이걸 굳이 평론하는 게 좀 어색한 게 버팅 맞아요. 같은 거 경기 보다 보면 사실 보이죠? 보입니다. 그게 굳이 네. 다큐를 안 해도. 그죠. 맞아요. 이미 이미지가 안 좋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탁수의 플레이 스타일 자체가 원래 더티했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진작에 했을 건데 이것 때문에 탁수가 또 몰락하는 것도 좀 이상하고 사실. 네. 어색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이상했다. 그리고 또 이상한 게 그 한 2번 나온 동만이 동생 동의가 있습니다. 이게 진짜 뜬금없었는데. 여동생이죠. 네, 여동생인데 이제 여동생이 좀 몸이 불편해가지고 이제 수술을 해야 돼서 10년 전에 그 수술비 치료비 때문에 이제 승부 조작에 가담을 하게 돼서 이제 동만이도 탁수도 선수를 못 하게 되는데 그 10년 동안 서로 미안한 마음에 이제 남같이 살았다고 해요. 이제 동만 동이 그 남매가. 근데 뭐 갑자기 와가지고 그 오빠의 기사를 뭐 스크랩북을 주면서 갑자기 뭐 굉장히 마음을 전하면서 이제 남매가 약간 화해를 하게 되는데 그냥 이상해요 이게 그냥. 일단 그것 때문에 10년 동안 남으로 살았다고? 말도 안 하고. 그러니까요. 심지어 같은 집에 안 산 것도 아닌데 서울 올라오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그냥 이상해요. 이걸로 갑자기 화해가 되는 것도 이상하고. 예. 그래서 굳이 동의가 어른 돼서 나올 필요도 없었던 것 같은. 그렇죠. 예. 그냥 어린이 때 그 계기만 만들었어도 될 것 같은데 역시 KBS답게 굳이 화해를 시켜야 하기 때문에. 또 이제 배우님 한 분께 또 또 이 이 자리 아름다운 청소. 또 공영방송답게 또 이 자리를 네. 세상은 네. 아름다워야 되니까. 네 그래서 네 이것도 좀 뜬금없긴 했어요. 갑자기 와가지고 네. 스크랩북도 약간 옛날 방식인 것 같아요. 사실 그쵸, 맞아요. 4-5년 전인 건 감안하더라도 그쵸. 조금 아날로그적인 네, 방식인 것 맞아요. 같아요. 네. 물론 이 장면에서 나온 동의가 굉장히 아날로그적인 사람같이 보이긴 해요. 전반적인 느낌이. 맞아요. 네. 약간 글씨도 일일이 손으로만 쓴 것 같고 그런 느낌이긴 했어요. 네. 아무튼 이도 좀 뜬금이 좀 많이 없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16회로 넘어가게 되는데 15회에서 그 격투기를 하다 계속하면 이제 헤어지자고 했죠 에라가 다치는 거 보기 싫다고. 물론 이제 그 지키지 않은 약속이었죠. 네. 그래서 이제 16회가 되면서 이제 모든 뜻법이 해소가 되는데 16회 그 복희가 에라의 엄마인 것이 이제 오픈이 되고 네 오픈이 되는데 이것도 좀 그 갑자기 급전개가 되는 게 그 갑자기 그 친엄마인 걸 알게 됐는데 갑자기 너무 빨리 친해져요. 그러니까 안지 한 해 만에 막바지 갑자기 이제 엄마인 거 아는데 아줌마를 부르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엄마를 합니다. 뭔가 네,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 다음에 그 존도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라운드 기술 다 전수해졌다면서 네. 갑자기 떠나고 그 다음에 나미리가 그 에라의 어린 시절 모습과 양아대 나미리의 과거 사진을 발견한 휴대폰을 이제 에라한테 주면서 이제 나미리도 퇴장을 하고요. 이 친구는 휴대폰 전달책이었던 것일까요? 그러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 순간을 위해 나미리가 맞아요. 굉장히 그리고 설이는 또 취미로 하던 메시주가 갑자기 대박이 나가지고 네, 퇴사를 하고 또 약간 괴롭히는 것 같았던 그 상담 팀장님이 굉장히 훈훈하게 축하를 해주면서 사실은 굉장히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회사도 퇴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주만이 회사에 또 예진이 같은 애가 나타나는데 이번에 칼같이 또 자릅니다. 예, 이러면서 다 떡밥 회수를 하고 그 다음에
뭐 헤라니도 똑같이 마지막에 사람 노릇하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네, 옛날에 그런 거 했던 거다 에라가 했던 거다 하면서 마지막에 뭔가, 그 예진이 같은 인턴으로 나온 배우가 이제 박규영 배우님이고 아, 네네. 나중에 스위트홈으로 맞아요. 많이 뜨신 맞아요. 분이더라고요. 맞아요. 스쳐가는 또 장면이 있었고, 그리고 또 그 주만이도 그 설인의 족발집에 도와주러 갔다가 갑자기 또 설이 오빠들한테 막 혼나고 이런 장면도 굳이 왜 나온지 모르겠는데 나옵니다. 네, 나오고 또 마지막에는 이 동문하고 탁수가 재대결을 하면서 이제 마무리가 되게 되는데, 마지막에 이 정말 모든 그 심파의 끝이 달리면서 경기 끝이 납니다. 네, 일단 드라마의 모든 등장인물들이 다 경기장에 모이고요. 그다음에 에라의 가장 좋아하는 노래 포키가 자전거로 불러준 나미 씨의 노래를 등장곡으로 동만이가 선택을 하고, 그리고 코치인 장원은 이제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고, 네, 그리고 또 동만이가 이제 그라운드 기술도 걸고 결국 동만이 시그니처였던 뒤돌려차기를 때리면서 KO를 탁수가 당하면서 또 이기고, 네, 10년 만에 눈물의 승리를 동만이는 거두고 모두가 눈물 바다가 되고 동만이는 챔피언이 되고, 또 챔피언에 등극한 동만이 인터뷰를 에라가 하고, 인터뷰하는데 갑자기 냅다 또 프로포즈를 해버리고 네. 정신없이 전개가 됩니다. 이러면서 네, KBS 함께 이제 결혼하면서 끝납니다. 결국에 어떻게든 결혼이라는 것을 시키고 네. 뭔가 항상 대가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KBS 드라마 특징은 항상 대가족이 있죠. 네. 네. 요즘은 사실 비혼주의도 많은데 결혼이라는 요소가 어쨌든 끝으로 매점이 그러니까 되는 것 엔딩이 같습니다. 항상 결혼을 해야 돼요. KBS에서 방영된 드라마들은. 그래서 조금 뭐 떡밥 회수긴 하지만은 너무 굳이 안 좋아다봐도 됐을 것 같은 그런 것도 좀 있고,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러면서 끝이 나게 됩니다. 마지막에는 이제 남이바에서 모여가지고 너희서 마지막 건배사하면서 끝이 나는데, 네, 뭐 굉장히 무난하게 끝이 났어요. 엔딩 자체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마지막 대사는 되게 좋았거든요. 예, 이거 좋은 것 같아요. 네, 그 남들이 뭐라든 쪼대로 사는 게 장땡이고 사고 쳐야 너다지도 터지지. 그쵸. 남들이 뭐 먹고 사는지 안 궁금하고 내가 서 있는 여기가 메이저 아니겠냐 하면서 끝이 나는데, 그래도 마무리는 잘 뽑아서 다행이었다. 15, 16회는 좀 우당탕탕이긴 했지만, 네, 그래서 이렇게 쭉 한번 돌아봤는데 드라마가 전개가 확실히 15, 16회가 정신이 없네요. 이렇게 돌아봐도. 진짜요. 네, 그랬던 것 같은데 일단 이렇게 쭉 얘기를 나눠봤고 우리가 그 좀 공감 갔던 인물이랑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장면들이 있는데 사실 중간에 얘기를 좀 많이 한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좀 더 할 얘기가 있을까요? 이 남겨주신 내용들 중에서? 앞에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서 넘어가도 되려나? 제가 네네. 이렇게 공감이 갔던 등장인물 뭐 회차 그 전에 신청하면서 쓰긴 했는데 네네. 아무래도 좀 설이 주만의 이야기를 위주로 썼던 것 같네요. 맞아요. 한편으로는 또 주만이의 그런 가치관이 바뀌어갈 시기에 누군가가 또 온다면 또 사실 설이와는 관계도 오래되고 약간 어느 정도 권태기였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조금 순간 흔들렸던 것 같은데 좀 주만이라도 좀 공감이 되는 것 같고 제가 또 설이 같은 입장이어도 어느 정도는 공감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네네네. 많이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사실 주만 설이 캐릭터한테 많이 감정이입을 했던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 완전 주인공인 동만 에라 커플보다는 예, 그랬던 작품이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특히 현실적이었던 건 이제 이진이의 대시에 대해서 칼같이 못 자르는 거. 예, 사실은 내가 입장이면은 칼같이 거절할 수 있겠냐? 는 질문을 던졌을 때 나는 자를 건데라고 답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 잘 없을 거예요. 실제로 예진 이 배우 그대로 그런 예진이 오면 네. 조금 갈팡질팡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럴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일단은 맨날 보고 맨날 같이 붙어 있고 하다 보면 당연히 이제 마음이 가는 게 사람 이상적이고, 대놓고 시 좋다고 하는데도 싫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 이 드라마를 조금 더 사람들 마음속에 남게 된 요소인 것 같아요. 너무 드라마답게 그냥 이상적인 캐릭터가 아니고 좀 현실적인 캐릭터의 모습이 있어서 네,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그 남겨주신 게 있는데, 그 격투기 장면에서 그 에라는 못 보고 있는데 헤라니는 그냥 나를 봐주기를 바라면서
앉아 있는 거기 좀 대조적이었다 느껴지는 게 여기 되게 캐치를 잘하신 것 같아요. 저는 그까지는 좀 못 봤거든요. 예. 그게 이 두 인물을 가장 좀 다른 점을 보여주는 점이 아니었나. 요것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디테일한 관점이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 감독님의 연출을 굉장히 잘 캐치하신 네,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길게 저희가 1회부터 16회까지 쭉 돌아보면서 그 중에 좀 우리가 좀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을 얘기를 해봤는데 기네요. 16회를 이렇게 돌아본다는 게 네, 짧은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오늘 조금 이제 가장 기억에 남았던 부분 하나씩 얘기해보고 좀 마무리 해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우리 창섭님부터 오늘 얘기 쭉 하면서 가장 좀 기억에 남았던 얘기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 볼까요? 기억에 남았던 거요. 네. 기억에 남았던 거요. 네네. 잠시만요. 네. 자, 로딩 시간을. 로딩 시간 네. 내용이 워낙 방대해서 저희가 적은 게 있는데 내가 적은 게 있었는데 그래. 저기 설희 커플, 네네. 설희 커플 보면서 참 많이 느꼈어요. 잠깐 남자 이름 뭐였죠? 주만이. 그러니까 뭐랄까 이렇게 오래 만나다 보면 그런 권태, 오래 만나다 보면 그런 권태라는 어떤 그 시기가 오잖아요. 그렇죠. 그때 어떻게 지혜롭게 넘길 수 헤쳐나가느냐. 있을까, 지혜롭게 넘겨야 될까라는 부분에서 많이 느꼈어요. 저는 넘지를 못했거든요. 저는 거기에 넘지를 못했어요. 그랬는데 지금 이제 생각해 보면 그 구관이 명관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흔히 많이 하는 실수죠. 그죠. 흔히 많이 하는 실수가 그거더라고요. 그렇죠. 당연히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 지나보니 사람이 봄이었다. 맞아요. 지나보니 봄이었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네. 그러면서 사실 주만이라는 캐릭터에 참 감정이입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약간 과거의 나의 모습을 좀 그렇죠. 발견하면서. 그렇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주만이한테 많이 감정이입이 되지 않았을까? 네, 누구나 이제 그런 과오를 겸하기 때문에 네. 이제 그 현재를 소중히 생각 안 하는 그렇죠. 그런 실수를 범하기 때문에 공감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 권태가 왔을 때 사실 새로운 인물이 등장을 한다기보다는 자기가 새로운 인물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쵸. 사람이 이런 권태가 어떤 거든 권태가 왔을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루님은 어떠셨어요? 가장 좀 기억에 남는 얘기? 일단 전반적으로 포인트를 기본적으로 좀 잘 잡아주신 그런 이야기들, 뭐 술에 대한 이야기나 맞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드라마를 보면서 이게 큰 이야기는 아니기 때문에 금세 스쳐갈 넘어갈 수 수 있는 있는 건데 장면들. 그런 것들이 좀 되게 기억에 남고 특히나 또 이제 중간에 뭐 아쉽다고 말하는 게 오히려 아쉬운 거다 이런 지방과 서울에 대한 그런 네. 인식도 좀 기억에 남고 또 말씀해주신 나에게 남일 바 같은 그런 곳을 또 초반에 그쵸. 말씀해주신 네. 것도 좀 기억에 남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또 살펴보니까 네. 16회가 진짜 길긴 길고 맞아요. 등장인물이 참 많다. 네, 그런 맞아요. 생각이 좀 한 드라마에 등장한 인물이 저희가 오늘 얘기한 사람은 10명이 넘죠. 그런 것 같아요. 그렇네요. 맞아요. 그래서 좀 어르신들은 미니 시리즈 보기 힘드시겠다. 네, 맞아요. 좀 그래서 들었습니다. 그 다 똑같은 캐릭터만 나오는 1위 드라마나 주말 드라마에 보시는구나 생각이 좀 그렇죠. 드는 것 같아요. 아침 드라마. 캐릭터를 굳이 파악하지 않아도 되는. 예, 네. 구성이 매번 똑같잖아요. 그쵸. 예. 배우만 달라지지 사람들은 똑같이 있기 때문에 캐릭터가 똑같으니까 그런 생각 드는 것 같습니다. 네, 메이맘님은 어떠셨습니까? 그러게요. 저도 오늘 얘기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네. 제일 약간 욕하듯이 말한 게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던 캐릭터가 네네. 그 주만이 흔들리는 장면, 네네. 아니면 에라가 이제 나이가 들었음에도 계속 그 꿈을 포기 못하고 계속 이제 취준생활 하면서 하는 장면이 제일 이해가 안 되면서도 제일 좀 현실적이어서 공감이 됐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현실에서는 다들 멋있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찌질한 맞아요. 부분도 예. 있고 이런 점이 좀 제일 현실적이어서 기억에 남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 네네. 그래서 더 재밌게 본 드라마가 아닐까 네네.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이 작품은 개인적으로 저는 KBS라는 방송사의 한계를 최대한 뛰어넘은 드라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KBS라는 가장 보수적인 방송사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그래도 현실적인 작품. 예. 그러니까 이 이상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 방송국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고 저는 사실 김남희 선수가 제일 재밌었습니다. 아. 되게 취향 저격이었어요. 전혀 생각지 못했는데 예. 네, 김남희 선수가 카메라 진짜 재밌었겠다. 아, 네. 그래서 그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 더 재밌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저희 쌈마이웨이로 얘기를 나눠본 드라마 보기 두 번째 시간이었고요. 저희는 지금까지 저는 우피였고 두루였고 네, 메이맘이었고요. 창섭이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고요. 저희가 또 3회로는 그 드라마 내용 외적인 얘기로 좀 더 뻗어 나가보는 얘기, 그러니까 뭐 오게티라든지 아니면 오늘 남이과의 현실 가능성 같은 거 저런 거를 돈 주고더라 얼마나 줘야 될까 이런 거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조금 아니면 뭐 저희 생활로 좀 가지고 와가지고 좀 더 고민해 볼 수 있는 부분들 뭐 그런 것도 한번 얘기해 보는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밌게 들으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또 의견 있으면 댓글 주시면 저희가 또 같이 소통해 보는 시간 가져보면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